자, 네. 이렇게 제가 여기 앉을게요. 예. 아니 근데 종윤이 형이 저기가 좋은데 마우스 이거 해야 되거든. 아 내가 눌러요? 예. 그래요? 그래? 제가 누를게요. 그래 익숙한 사람이 해야지. 아, 그래요? 예. 굉장히 나를 못 믿는 표정. 아니 종윤이 형이 진행 아니에요? 아 이거 저 뭐야 부하가 진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하 이 새끼야. 부하 아니야, 인마. 부하라고 평등한 그러는데 입장이야. 형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흰머리가 이렇게. 나 원래 흰머리가 많았는데 그 이제 염색할 때가 되면 이렇게 튀어나옵니다. 아 그래? 나 올백이야. 예? 나 완전 다 흰머리예요. 아니 흰머리가 아니었는데요? 아니 그 염색 염색을 열심히 해서 그래. 나 3주에 한 번씩 염색해야 돼. 아, 싹 다 흰머리야. 오, 아니 어떻게 거의 무리뉴급이야. 네, 아니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어떻게? 잘 지내고 있죠? 또 그 결혼식도 잘 와줘서. 아 예, 네. 나입니다. 네. 아니 근데 죄송한데 제가 메뉴 그거 컨텐츠 나가기로 했는데 못 야 나가죠. 대답을 좀 해 너는. 왜 대답을 안 해? 아, 근데 야 그럼 이래저래 해서 못 나온다 그러면 내가 그래 바쁘구나 하는데. 아니 근데 처음에 나간다 했다가 그게 어. 아니 솔직히 뭔가 좀 부담되더라고요. 뭘 그게. 부담돼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당근 형이랑 했으면. 다음 그런 콘텐츠에 나와주세요. 그리고 네. 이제 저한테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컨트롤 하겠습니다. 감사해서. 성삼님께 보고하는 네. 걸로. 누가 누구를 컨트롤해? 제가 이렇게 하면 네. 뭐 스티브 뭐 이거 이렇게 전형적으로 이제- 그거 아니야? 야. 네. 형 가오 좀 살려줘라. 그러다가 존나 처맞는 햄버거 역할 아니야 지금? 말죽거리에서 그래 햄버거야. 여기가 손도 보고 지금. 저한테 네. 먼저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아니 참 어떻게 보면 아스날이 좀 이렇게 막 우리 무관 동지 아닙니까? 아니 무관이라 하기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15등이라서 그래도 또 결승 갔잖아요. 네. 준우승. 자 봐봐. 15등 무관, 2등 무관. 아 똑같구나. 무관이야. 무관이죠. 예. 반갑습니다. 근데 뭐 챔스 나간 거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맞네. 아니 근데 리버풀 인스타에서 트로피 들고 계신데 진짜 트로피예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니빅 온리팬스 나오셨던 니빅님이 네. 다른 나라에서 온리- 구매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온리요? 저희 온리팬스. 인스타그램 온리팬스. 네. 네. 언니 그 팬. 나는 그걸 또 하신 줄 알았네 이명철 씨가. 온리팬스 형철이 하면 내가 봤을 때 거기 좀 잘 팔릴 겁니다. 네. 왜냐면 그 리그가 있어. 형철이 리그가.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있어. 그럼. 네, 진짜로 사단가스만 입고 하시면 그렇지. 아무튼 그 니빅님이 해외에서 구매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모형이죠 모형. 모형인데 진짜 무겁고. 아니 근데 잘 드시던데요 진짜로. 해충 많이 보셔서 그런지 또 전문가시니까. 제가 이제 제라드랑 핸더슨의 시청각 자료를 많이 아니 근데 다리에 이게 무슨 진동벨을 갖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시 하라고는 못할 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춤에는 오늘 약간 이정효 감독님처럼. 아 지금 이 안경 쓰면 다 그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이제 이거 쓰니까 눈이 많이 편안해져가지고 네. 네, 좀 쓰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근데 캄컴할 때 왜 안 쓰세요 형님? 강컴할 때는 또 이제 또 다른 어떤 퍼포먼스를 또 열심히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네. 근데 강컴할 때는 쓸 겁니다. 쓴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어제 저희가 이제 여성분들하고 같이 그때 형 이거 쓰면 안 돼. 약간 너무 변태스러워. 2000년대 초반에 뭔 말인지 그치. 알겠어요. 더 안 해도 알죠? 뭔 말인지 알겠어. 느낌이 좀 나지. 그건 안 돼. 네. 춘토 TV 나오잖아. 안돼. 천박하지. 야 우리 감독 그렇게 천박하지 않아요. 고퀄리티였다가 일부러 약간 조금 마이너한 감성을 넣기 위해서 형 가져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진짜 나도 민망한 게 예상외로 네네. 너무 마이너해지고 있어. 감컴 콘텐츠에 내가 나오면 그래. 너무 사건 사고가 많아서. 슈루탄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제 사실 또 공동 대표로서 그 인테르 사건 있잖아요 그때. 그만 얘기해. 그걸 자주 얘기를 했군요. 만날 때마다 얘기해. 그래. 아니 멘탈이 좀 괜찮으신가요 어떻게 좀? 예. 주원이 형? 네. 주원이 형 그 정도는 뭐. 네. 뭐 저희가 뭐 풍파 한두 번 겪겠습니까? 네. 뭐 제가 그런 다른 얘기 할 처지도 아니고요. 아니, 네. 사실 그날 종인이한테 카톡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종인아 이내에 대해서 좀 예상과는 다르게 좀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됐다 이랬는데 형님 근데 이거 이제 이것만 딱 컨텐츠 또 다른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컨텐츠만 나가시죠 이러면서. 왜냐면 그때 또 나가면 이제 자칫하면 너 지금 우리랑 기싸움 하니? 약간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뭔지 알지? 여기서 끊어야 돼. 끊고 간 다음에 기싸움하고 싶어. 나는 그런 게 아니거든. 네. 즐겁게 방송하고 싶지. 여러분이 그러면서도 그럼요. 약간 좀 그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치. 기싸움 하고 네. 싶잖아요. 그런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사실 이제 찬우 형이랑 워낙 친하다 보니까 그쵸. 그러다 그런 건데 이제 프로그램도 조금 같이 또 하시고, 예. 그런 거를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네. 아니 좋습니다. 아니 근데 감컴 들어가고 이제 뒤에서 얘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나누나요? 감컴에 대해서 이렇게. 의외로 예.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의외로. 약간 느낌이 뭐냐면 은밀한 사생활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아니 왜냐하면 솔직히 예. 그 들어가면 저 입중계하거나 했을 때 감컴 뭐 했다 올라오거든요. 근데 일부러 안 읽어요.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그 어쨌든 숲이면은 괜찮겠지만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면 또 숲에 저는 뭐 플랫폼마다 나름의 좀 감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그 유튜브 입중계하고 있는데 감컴 얘기 계속 하면 기존에 있던 유튜브에 있던 팬들이 감컴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다 괜히 또 반발심이 일까봐 일부러 얘기를 하죠. 대화하겠다 이런 거. 네. 큰 차이는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도 막 얘기하는 것도 그냥 주원이 형 하고 네. 퀴즈쇼 요즘에 좀 부진하신 것도 항상 똑같고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최근에 은퇴했거든요, 해서. 네. 그 저희 회사 그냥 그 사무직 직원한테 져가지고. 인테일 다음 주였어요. 예. 아니 근데 주원이 형이 가장 멋있어 보였을 때가 저는 그 퀴즈를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거든요. 이게 좀 오래되긴 했는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두 명이 이렇게 서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첼시, 리버풀 하면 거기에 공동된 선수 얘기하고 있었지. 네. 예. 저는 진짜 그게 너무 재밌. 그때 주원 형이 날라다녔잖아요. 그 잘했지. K리그로 공통적인 선수 그러니까. 해가지고 막 김도훈 감독님도 맞추고 막 이랬는데 네. 그거 다시 한번 좀 한번 해주시면. 네. 그거 진짜 형이 잘했어요. 그 생각보다 그때 와서 한번 퀴즈 해봤잖아요. 머리에 생각이 잘 안 나. 막상 또 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건 또 엄청 잘하더라고. 아니 이거 안 돼요? 저도 아까 그것도 죄송해서 그래서 추맨하고 저하고 팀하고 감컴 팀으로 하고 이스타 TV에서도 밸런스 맞추기 딱 나와가지고 여기에 밸런스는 못 맞춰. 누구를 맞춰야 돼? 그럼 맞네. 그럼 우리 사무직 직원들 다 나가야 돼. 토코 형에다 나오고. 맞네. 아니 여기 은퇴한 사람이 있다니까. 네. 아니 그 누나 나오면 되잖아. 버추얼 누나. 키링 누나. 자, 여러분 이제 키링 누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좋습니다. 텐데, 예. 일단 저는 아닙니다. 맞던데요? 사람들이 말투 갖고 저 아니냐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무슨 말투가. 제가 보기에 그 키링 누나가 일부러 우리 말투를 조금씩 흉내내요. 조금 이 그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아니 근데 많이 보고 그러기에는 배우는 거죠, 너무 종윤이 형 말투가 많이 있던데. 이게 그 내 말투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좀 흉내를 내니까 비슷한 것 같지만 일단 저는 아니다. 저도 아닙니다. 근데 저도 거기 아니에요. 가장 많은 댓글이 이거 이명철 해설위원이다 아니다. 그럼 이제 종윤이 형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형철이랑 키링 누나랑 라이브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치. 진짜요?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치. 그치. 아니니까. 맞아. 아니니까. 근데 그 키킹 누나가 나중에 결국 공개가 되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거는 네, 그건 이제 그건 또 모르겠고. 전략적으로 좀 빨간 약을 한번 먹이든지. 네. 오, 설마 추맨? 추우먼?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약간 좀 그런 거를 간지러워가지고 잘 네.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아닙니다. 네. 하긴 또 주원이 형은 또 이게 뭐 뱉거나 아니면 이게 볼펜! 터미널하면서 바지 내리는 이런 거 뱉거나 붓거나. 네, 그런 걸 좋아해서 예전에 팬티만 입고 술 따르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나는 근데 어디 가나 약간 그 이미지가 항상 비슷하게 흘러가. 그래, 형 어느 태클 먹고 와요. 어디 우리 가나. 그래. 그치? 그게 이제 형의 이제 존재감이랑 DNA가 세서 그래.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모인 이유가 이제 축구 전문가 또 세 분을 모시고 여러분들 옛날에도 이제 많이 했는데 사실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리그라고 하면 여러분들 프리미어 리그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저는 맨유 팬이고 종윤이 형은 엄청 오래된 옛날에 저 그 사이트 운영자도 하시고 축구 사이트 운영자도 하시고 하이버리도 네. 하시고. 또 아스날 팬이시고 그 다음에 이명철 해설이 리버풀 팬이고 추맨이 저는 김포 FC. 예, 김포 네. FC 또 팬이면서 네. 또 축구도 자주 보시니까 전문가시니까 네. 미스터 솔터. 예. 네, 솔터. 솔터. 주말에도 현장에 이벤트도 하셨고. 근데 네. 좀 오랜만에 봤잖아요. 네. 옛날 모습 약간 찾아가는 것 같은데 지금 비주얼 좋은데? 지금 옆에서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옛날 그 리즈 때 모습 나오는데요. 네. 아니 그래서 나름 운동에 대한 생각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야 감컴 뭐냐 감컴 등산 가자 등산 가자 하거든. 그리고 영상 같은 거 가끔씩 찍잖아요. 등산이 아니야. 거의 그냥 분리수거하러 나가는 거야. 그거는 거의. 아니, 근데 등산이 아니고 그냥 슥 가가지고 그냥 밥 먹고 나서 산책하는 거잖아. 그 정도 수준으로 갔다 오고. 마실. 그 다음에 돈가스 먹고. 그래요? 좋네. 아니 그때 근데 저희가 그 너무 낮은 산에 가가지고 와우산 갔는데 거기를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올라가 그래서 차로 그냥 중간 지점 갔거든요. 거기가 정상 밑이더라고요. 그래서 5분 만에
로키다랑 그래서 좀 오기만에 좀 끝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예 좋습니다. 오늘 한번 저희가 PPT를 보여드리면서 할 거고 여러분들 프리미어 리그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리버풀 예, 최고의 팀이죠. 그 다음에 뭐 첼시, 뉴캐슬, 그 다음에 토트넘, 그다음 맨시티 이런 강팀들 뭐 맨유까지 예 좀 맨유는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좀 해서 할 거고 뭐 베스트 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봤던 뭐 챔피언스 리그 또 명경기들 그리고 기대되는 선수들 뭐 이렇게까지 빠르게 해야 돼서 이제 저 좀 이따가 클럽을 듣고 중계가 있으셔가지고 여러분들 네. 빠르게 네. 예 아스날도 있고요 죄송합니다. 자 빠르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예 잘 만들었습니다. 이거 한번 누르면서 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근데 이걸 제가 진행 진행해도 될 것 같은데. 잘하시니까 또. 그럼. 아, 그래요? 방송점이 얼만데? 예, 시즌 결산 한번 보겠습니다. 리버풀이고요. 또 살라의 모습이다. 25승 9무 4패이고요. 86득점 40 예? 86득점 41실점밖에 안 했나요? 네 진짜 이렇게 했었어요 한 시즌 동안. 그러니까 이제 수비 라인이 굉장히 좀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진짜 이렇게 했어요. 근데 승점이 84점이잖아요. 네네. 2015-16 시즌 레스터도 잠시만요. 네. 합방만. 네, 죄송합니다. 네, 하시죠. 저승점이 최근 10년 동안의 우승팀 중에 가장 적은 승점, 가장 낮은 승점. 아, 저게요? 네. 아니 왜 그 96점 준우승 97점이었나? 맞아, 그런 맞아. 적도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봐도 정말 이번에 우승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그쵸. 알 수 있었던. 아니, 치열하지도 않았는데. 그치. 근데 이게 네. 치열했다기보다 저 구무가 좀 센 게 뭐냐면 뭔가 리버풀도 시즌을 치르면서 네. 이게 덜미를 잡힌 팀들이 이제 만나졌다는 거죠. 압도적으로 이제 계속 다 깨부시면서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몇몇 팀들에게는 이기기 좀 빡센 팀들 그런 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점을 좀 폭발적으로 늘리지 못했다. 그렇죠. 아니 그것도 있어요. 네. 생각해봐.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기록이 좋아요. 마라톤도. 네, 그렇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 시즌 리버풀은 페이스메이커가 없었어요. 아스날이 해줬어야 되는데 아스날이 진작에 떨궈졌네?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들에서 승점을 빡빡하게 채운 게 아니라 좀 이미 끝났는데 뭐 그러면 이게 97점인지 96점 준우승했을 때 네. 1점 차이로 우승 준우승이 정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승점을 어떻게든 긁어모으려고 페이스메이커가 있는 거지. 우승 경쟁을 끝까지 하면 승점이 계속 올라가는데 진작에 아스날이 떨궈졌으니까 아무래도 마지막 경기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승 확정은 꽤 일찍 했어요. 네, 그리고 사실 확정은 토트넘전 끝나고 하긴 했지만 이미 그 전부터 거의 우승이라고 그치? 바라보는 시선들이 많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압도했던 거는 맞죠. 올 시즌의 경우는 리버풀이. 아니 근데 저 밑에 이제 EPL 우승하고 챔피언스리그 16강인데 저는 정말 솔직하게 저 리버풀 바르셀로나가 우승할 그 결승에서 만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참 이 리그에서 한 번도 안 지고 딱 갔는데 막상 딱 들어가니까 참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야 챔피언스 리그에서 그럼 결국 이렇게 1등으로 올라갈 때 좋은 게 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시드 이런 것도 막 얘기 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리그 페이지가 이제 앞으로는 또 어쩔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 들어요 사실. 일단 네. 뭐 룰 자체를 통으로 바꿔놓은 거라 예전에 조별리그, 그러니까 챔피언스리가 생각보다 그 시스템을 자주 바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조별리그를 2번 한 적도 있어요. 한 번 예. 조별리그하고 그다음 한 번 다시 조별리그에서 8강부터 스타트를 한다거나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게 조금은 가요. 그래서 이번 시스템은 바꿔놓은 다음에 당장 바꿔지긴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거는 뭐 예전에 조별리그도 사실 시드 잘못 만나면 되게 어려운 적 걸리고 그랬었잖아요. 뭐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을 해야죠.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시즌 리그 페이지는 왠지 다들 힘을 좀 뺄 것 같아요. 경기 수가 많잖아요. 그치. 아, 예. 8경기를 팀마다 하는데 네. 경기 수가 많고 사실 대진에 따라서는 무조건 강팀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중간중간에는 어느 정도 잡을 만한 팀들도 걸리니까 리그 페이지 1위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그냥 오. 중간에 16강 플레이오프를 피하는 선에서 그냥 적당히 그러니까- 승점 관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니까 로테이션 좀 돌린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저는 리버풀이 오히려 저는 이번 시즌에 그 챔스에서의 실패를 통해서 그걸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리그 때 전반기 빡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리그에서 좀 여유가 생기면 후반기 때 토너먼트에 집중을 하면 파리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프리미어리그 임하는 팀들이 전반기 때 아무리 집중을 해도 리그에서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하기 힘들거든요. 이젠 저희 그럴 거라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리그왕의 파리가 앞으로 챔스에서 많이 유리하지 않을까. 근데 정말 너무 좋은 말인데. 리버풀 16강은 예. 사실 예상을 못했던 게 뭐냐면
파리가 리그 페이지에서 보여준 모습과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도 리버풀이 당연히 쉽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고 1차전 2차전 치르면서 리버풀이 약간 좀 삐끄덕거리네 라고 생각했지 파리가 뭐 당연히 파리가 잘했기 때문에 올라갔겠지만 그런 생각보다 리버풀이 생각보다 힘이 좀 많이 빠졌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이때까지는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파리가 저 때부터 이제 팀이 완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파리는 그걸 다 큰 그림을 좀 그렸던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대해서. 네, 그러니까 파리가 잘 제대로 어떻게 보면 진짜 모범적인 모델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이거는 다른 팀들도 배워야 되는 거라 생각해요. 파리를 보면서. 아니 그리고 PSG 자체가 흡입차가 이제 왔잖아요 중간에. 아니 그거 하고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좀 이렇게 팀이 더 잡아지는 느낌. 약간 마지막 퍼즐에 맞춘 예. 느낌. 바르콜라도 물론 잘했지만 바르콜라에게 조금 부족했던 파괴력이 흡입차가 오면서 완전히 보완이 됐고 데지레 두에까지 성장을 하니까 후반기에 두에 저기 덴벨레 여기 흡입차 그 쓰리톱은 전반기 때 예상하지 못했던 힘을 만 그대로 좀 폭발시켰던. 아니 임명철 그런 해설위원 혹시 잠을 안 자세요? 저요? 아니 어떻게 이거를 다 아니 왜냐면 그 축구 전문가분들 보면은 저거 다 볼 시간이 있나 해서 항상 궁금했던 게 또 하는 질문일 수 있는데 이제 모든 경기를 챙겨볼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봐요? 이거는 하이라이트로 보고 뭐 이렇게 하지 아니면 아니, 그거는 사실 저도 막 모든 경기 다 보진 않고요. 네. 그냥 우리 일을 하면서 좀 따라간 것 같아요. 이스타 TV 하면서 히든 풋볼도 하고 우리 영상도 찍고 그러면서 영상 오히려 존나 찍으면 영상을 이제 찍는 머릿속에 걸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가. 각인이 돼. 일주일에 몇 개 찍어 일주일에? 우리 예전에 많이 했을 때가 하루에 8개였고 예? 그다음에 아, 요즘엔 하루에 4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막 이적 터지고 옛날 무리뉴 감독 막 잘리고 막 그치. 그럴 때는 네. 뭐, 그때 우리 슈퍼리그 했을 때 맞아요. 난리 났죠. 그때 한 이틀 사이에 17개인가 올렸을걸? 그 주제 하나 가지고 16부작, 17부작을 그래. 했어요. 맞아. 근데 이제 그거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예전에 이제 처음에 저 자료 배치 받고 130명 그 기수랑 이름 외우래요. 예. 어떻게 외워? 뭐 못 외우잖아. 예, 근데 근데 하이바로 맞았거든요. 그럼 외워지죠. 바로 외우잖아. 예. 우리가 때린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일이니까 하다 보면 이제 외워진다. 당근 흔들 이유는 없는데 네. 근데 어쨌든 같이 하면서 좀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 당근이 없는 것 같아요. 양면을 흔들어 주세요. 좋습니다.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 공격진이 뭐 살라, 코디가포, 루이스 디아스 공격적인 측면에 뛰어난 역습, 살라의 월드 클래스 활약, 그리고 슬롯 감독 효과적인 전술. 슬롯 감독이 또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근데 살라가 처음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발롱도르다. 이대로 가면 발롱도르다. 그래서 리그는 잘하니까 챔스만 잘해보자 했는데 또 너무 빨리 탈락을 해버려가지고. 챔스 16강 탈락 전까지는 상당히 유력한 후보였었죠. 그쵸. 근데 탈락하고 딱 그 사이트를 들어가 봤어요. 구글에도 검색하면 발롱드르 파워랭킹이라고 뜨거든요. 실시간으로 살라 순위가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탈락한 이후로. 그럼 멘탈 터지시겠어요. 완전히. 터졌죠. 네. 제가 그래서 완전 이 중계 때 눈물까지 보여가지고 울었어요. 리버풀에서 가장 좋아하는 선수가 누구신가요? 살라. 살라. 네, 살라 근데 제일 좋아하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살라가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음에도 92년생. 어떻게 저렇게 윙어에서 특히 저렇게 활약할 수 있느냐에 대한 막 의견이 많지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무기가 되게 많아서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살라가 단순히 빠른 선수인 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요즘은 빠른 것보다도 오히려 힘을 활용한 키핑을 더 많이 전 살라 선수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전술적으로 이 선수를 좀 넓게 배치를 하면서 조금 더 본인의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줄였죠. 옛날처럼 계속 드리블하는 거 맡겼으면 살라도 폼이 많이 떨어졌을 거예요. 옛날보다는 집중 견제에 많이 시달리기도 하고 네. 전보다 속도를 좀 살리려고 할 때 막히는 것도 있는데 리버풀 얘기긴 하지만 네. 가끔 주원 형한테 좀 눈빛을 주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근데 주엔도 옛날 리버풀 팬 한번 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닌가요? 아니 그랬다가 네. 그 300만 원을 팬들에게 쓰는 네. 뭐 그런 것도 있었죠. 김포 네. 대왕컵 이런 거 있었어요. 저 이스타 TV 처음 왔을 때 유튜브 처음 찍었던 영상이 김포 대왕컵 때 진짜 컵 이거 대결이었어요. 네. 주엔 그리고 뉴캐슬 팬도 한번 해본다고 한 것 같던데. 아니, 뉴캐슬은 아주 예전부터 네.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팬을 해보려고 했으나 형 얼마 전에 렉선 네. 팬도 한다 그랬어요. 네, 동화되지 않아가지고 형님 좀 그만 바꾸시죠, 형님. 아니 뭐 바꾸려고 그런 건 아니고 네. 노력을 해본 거죠. 근데, 근데- 근데 좀 팬이 안 되는군요. 안 되더라고. 근데 축구계의 남봉꾼이야. 근데 이제 김포 FC는 연고잖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꽤 몰입이 되더라고 경기장에. 오. 그거는 저는 형이 어쩌면 진짜 진심으로 몰입할 수 있는 게 그 형수랑 애기들도 네. 김포에서 이제 다 좋아서. 잘하고 네. 그러면 몰입하기가 좋잖아요. 음. 연고에 있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경기장들. 네. 그럼. 그게 맞긴 해요. 네.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그럼 코디 가포하고 루이스 디아스는 어떤가요 이번 시즌? 예. 일단 루이스 디아스는 열심히는 뛰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사실 높은 점수를 주기는 힘든 것도 있죠. 기복이 좀 있어요. 패스 연계가 필요할 때 한 번 더 드리블을 괜히 쳐서 좀 약간 불필요하게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스타일 그런 느낌은 좀 있고 네. 근데 이 선수가 그래도 없었으면 안 되는 게 가짜 9번도 뛰었고요. 왼쪽 윙도 뛰었어요. 다 뛰었어요. 멀티로? 네, 디아스 없었으면 저는 이렇게 압도하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단점은 명확하지만 그래도 가져다준 에너지와 영향력은 분명 높은 선수가 루이스 디아스가 아닌가. 예전부터 살라 이 리버풀 경기를 보면 살라를 이용하는 방법을 이제 슬롯 감독이 확실하게 연구를 했고 그 게임 플랜 내지는 게임 모델이 확실합니다. 패스를 줬을 때 리버풀이 잘 되는 경기, 살라가 좋은 활약을 하는 경기를 보면 후방 지역부터 살라에게 전달됐을 때의 그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탁탁탁 살라, 탁탁탁 살라. 그럼 살라가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흔들어 주면서 도움을 기록한다든가 득점을 하는 그런 어떤 명확한 플랜이 있었기 때문에 리그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파리 생제르맹하고 경기에서의 그 차이가 뭐냐면 흡입차가 있으면 덴벨레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한 명 정도는 더 에이스 역할의 선수가 있었다면 그 경기가 또 많은 골 차이가 아니었잖아요. 그쵸. 그런 차이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럼 리버풀 팬들이 생각이 평균적으로 이제 예전부터 뭐 옛날부터 살펴보면 수아레즈, 스터리지, 뭐 스털링도 있고, 그죠. 그다음에 피루미누, 마네, 그다음에 살라도 있고 좀 만족하는 편인가요? 지금 이 라인 세 라인에? 사실 그래도 만족을 하고 있진 않고요. 왜냐면 네. 만족을 하려면 딱 하나의 포인트가 필요했었어요. 바로 비르츠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창의적인 예. 선수가 있으면 이들이 더 날개를 달 수 있는데 네. 이제 비르츠가 오면은 저는 진짜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오피셜 뜨지 않았나요? 거피셜까지는 떴어요. 메디컬 할 거라고. 다음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무섭다 알 것 진짜. 같은데. 비르츠 진짜 또 취해야 진짜 되니까. 의외의 이적이죠. 사실. 계절에 네. 네. 저는 미넨 갈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이적이죠. 와. 그러니까. 공을 많이 들였대요. 예전부터 계속. 공도 네. 많이 드리고 뭐 이거는 일부 중에 하나겠지만 그 지난 시즌에 이번 시즌이죠.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에서 레버쿠젠이랑 리버풀이랑 붙었을 때 네. 그때 이제 왔다가 하루가 비었대. 이제 독일로 가야 되는데 네. 하루가 비었을 때 알론소 감독이 있고 그러니까 트레이닝 센터를 이제 써라. 그래서 하루를 비워줬는데 그 트레이닝 센터가 악사, 그 AXA 보면 그거 아니야? 이 스폰서하는 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제 새로 이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니까 그거 보고서 개 좋다. 여기가. 야 여기 이거 트레이닝 개쩌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와. 그다음에 타임 맞았구나. 슬롯이랑 콤파니의 어떤 그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도 슬롯이 조금 더 좋았다고 하고 그리고 이적료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리버풀이 화끈하게 1억 5천만 유로를 맞춰주겠다.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리버풀 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운 게 아닌가.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존앤니는 이제 선생님 위치로 격상이 됐죠. 뭐 항상 돈을 좀 아끼고 안 쓰고 약간 그런 이미지였는데 얼마 전에 보스턴 팬들한테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하지만 리버풀 팬들한테는 그 후연장 투자, 시설 투자한 것도 존앤니의 공이 크거든요. 네. FCG의 공이 크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이 비르치 영입으로까지 이어진 거에 대해서는 진짜 박수 받을 만한 그런 일이 좀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중원도 맥 알리스터, 흐라벤르, 소보스라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흐라벤르가 사람들이 미쳤다 진짜. 어떻게 저런 선수가 있냐. 예, 이런 얘기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흐라반베르가 제가 이전에 스카우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 맞아요. 사실 이 선수 잘못되면 포구받아. 그러니까 되게 그 볼을 쳤을 때 흐물흐물거리고 네. 뭔가 감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흐물흐물하면 안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이야. 그래, 약간 좀 감각적인 척해. 네. 그런 스타일이어서 이게 잘 풀리면 포그바 폼 좋았을 때 앞에서 막 난리 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깎아차고 막 그럴 때가 되지만 안 되면 공 가지고 그냥 쇼하는 애 밖에 안 된다 약간 이런 이미지였는데 갑자기 슬롯 감독이 와서 이 선수가 아예 이미지가 달라졌어요. 전혀 상상도 못할 선수가 됐죠. 아예 다른 선수. 이 선수가 이제 네. 네덜란드 무대에서 뛰었을 네. 때 그 역할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거를 아마 또 네덜란드 코치진들이 리버풀에 많이 배치가 돼 있으니까 딱 도입을 한 것 같은데 뭐 제대로 터졌죠. 전에 그 에버튼에 있었던 헤이팅하가 완전히 개조를 시켰대요. 지금은 네덜란드 센터백. 맞아요. 네. 오. 이제 아약스 감독이 됐지만 됐죠. 이번 우승 시즌 때는 리버풀 코치로 히라베베를 지도를 했는데
그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서 어떻게 뛰어야 될지, 볼 받는 위치, 뭐 수비 가담, 뭐 멘탈적인 부분까지 헤이팅화가 말 그대로 다 개조를 좀 시켰다고 기사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흐라베메르의 우리도 몰랐던 수비 능력이 잘 나왔던 게 이번 시즌이 아닌가. 그래서 리버풀이 우승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도 좀 의외인 네, 게 네네. 10번에 가까운 선수들, 그러니까 기술이 좋고 그런 걸 좀 잘 표현하는 선수들도 내려앉아서 잘 투자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진짜 완전히 다른 선수예요. 완전히 처음에 봤을 때 이미지하고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게 바뀔 수 있지? 이게 신기하네. 뭐 약간 다른 형태긴 한데 그 피를로 예. 윗선에 공미로 시작을 했다가 내려가서 더 잘한 케이스니까 약간 그런 선수들이 간혹 있나 봐요. 그러면 소보슬라이는 어떻습니까? 이게 참 잘생겼죠. 잘생겼죠. 근데 축구를 물어봤는데 지금 잘생겼지. 예. 단점이 저는 좀 몇 가지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있을까요? 생각보다 좀 투박해요. 그러니까 많이 뛰는 스타일이라 어쩌면 생각만큼 투박한 걸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기술적으로 실수가 나올 때가 간혹 있고 요즘에 팬들한테 이미지를 좀 깎아먹었던 게 소보슬라이가 좀 대표적으로 아놀드 옹호를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또 아놀드가 인터뷰를 할라 마드리드. 너무 빡세게 했더라고요. 스페인어로 잘하더라고. 예. 그래서 요즘 이제 그 소보슬라이가 아마 레알 마드리드 아놀드 그 뭐 떴을 때 그 트렌트로 보니까 인스타 아이디를 바꾼 것 같아요. 예. 아놀드가. 뒤에 이제 등번호 네임이 트렌트니까. 아이디를 스페인에서. 바꿨다고 거기 뭐 좋아요도 누르고 뭐 그랬다고 하는데 그래서 팬덤에서 요즘 받고 있는 평가가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근데 열심히 뛰긴 해요. 종민 형이 말씀하셨던 잘생긴 것도 장점일 수 있긴 해요. 근데 등번호 8번이니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선수긴 하죠 사실. 맥 알리스턴은 어떤가요? 이게 참 진짜 잘하는 선수 아닌가요? 흐라벤이 잘하는 데 있어서도 맥칼리스터 역할이 되게 컸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둘을 같이 삼선에 세운 게 저는 흐라벤베르한테 적응하는데도 도움을 엄청 줬다. 맥칼리스터는 사실 올 시즌 진짜 잘했는데 전반기 때 예. 그 코파 아메리카 우승하고 올 시즌 돌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부침이 좀 있긴 있었어요 전반기 때. 근데 그럼에도 이 정도의 폼을 보여준 거라서 그냥 이 선수는 걱정 안 해도 돼. 국밥형 선수다. 그냥 잘하는 선수고 전반기 때 조금 지쳐 있었던 것마저도 웬만한 미드필더보단 잘했다. 이렇게 칭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 근데 이게 술술술 나오니까 참 신기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다음 시즌에 흐라벨르는 뭐 더 미쳤겠네요. 진짜 더 기대되고. 아마 팰리스전에 마지막에 퇴장을 당했어요. 네. 센터백으로 위치를 바꿔서 뛰다가 갑자기 그 명백한 득점기를 저지해가지고 퇴장을 당해서 초반 한두 경기였나 한 경기였나 그거를 못 나오거든요 흐라멘베르가. 네. 근데 지금 리버풀 3선에는 사실 흐라멘베르가 굉장히 중요한 선수라서 그 첫 경기 출발할 때 흐라벤 공백을 잘 메우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흐라벤베르는 앞으로도 3선에서 제일 중요한 선수죠 사실. 좋습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비진 뭐 보겠습니다. 이제 알리송 골키퍼, 반다이크, 코나테 그리고 그리고 로버트스 있는데. 감사합니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또 케르기즈를 또 영입을 하고요. 예. 프림펑 왔고. 프림펑도 왔고 오른쪽 골백에. 오피셜. 예. 그래가지고 뭐 더 사기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반다이크가 아직도 사실 이렇게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지 않나요? 충분히 잡아주고 있죠. 그리고 리더십도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네. 그 약간 이제 걱정되는 거는 수비진의 뎁스예요. 코나테가 올 시즌은 잘 뛰어줬고 네. 부상을 레알전 때 엔드릭한테 밀려서 한번 당하긴 했지만 그 이외에는 몸 관리를 잘하긴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도 코나테가 과연 몸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변수 하나랑 재계약이 지금 코나테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나테가 예. 다음 시즌 FA로 만약에 또 레알 마드리드가 노린다고 하니까 또 가면 레알 마드리드랑 리버풀이랑 이상한 라이벌 관계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계속 FA로 선수들을 빼가니까. 그쵸. 우리 예. 리버풀 안필드 갔었을 때 보통 다른 원정 팬들은 격리시키는데 네.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되게 그 매너 매너가 있는. 있기 때문에 격리를 안 하고 섞여 있더라고. 전혀 진짜 이색적인 장면이었는데 네. 같은 리그 안에서도 격리시키는데 그렇죠. 다른 리그인데도 불구하고 섞여 있는데 계속 이런 라이벌 구도가 아놀드의 코나테면 격리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뭐 약간 좀 다른 적이지만 아놀드 같은 선수, 그러니까 어찌 보면 리버풀 팬들 마음에 상처를 준 선수는 나갈 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좀 환송이 됐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굉장히 헌신했던 로버트스는 지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갈 가능성이 생겼는데 근데 지금 프리시즌에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환송회도 못하고 내보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게 좀 이제 리버풀 팬들 입장에서 좀 아쉽죠. 사실 근데 로버스는 워낙 레전드 중에서도 레전드라 너무 잘하죠. 예. 그리고 본인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어줬고 마지막 시즌 폼이 좀 떨어진 거는 그동안 로버스는 너무 많이 혹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본인의 폼 떨어진 거는 이거는 사실 팀의 책임도 좀 있는 거라 생각을 해서
본인이 이제 나 주전 아니면 케르케즈한테 어차피 주전 밀릴 것 같으면 난 다른 팀 가겠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건 보내줘야죠. 어쩔 수 없지. 그건 또 레전드에 대한 예우라고 저는 생각을 맞습니다, 해서 맞습니다. 이건 로버슨의 의지가 저는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떠난다면 무조건 박수 쳐줘야죠. 예. 아니 이번 시즌 사실 알리송이 진짜 엄청 잘했잖아요. 그래서 알리송 때문에 이긴 경기도 있다 이럴 정도로 너무 잘했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알리송이 지금 부상, 네. 2달 부상이 있어가지고 부상이 많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켈러가 그래서 굉장히 잘해줬어요. 잘했지. 그 빠져있는 기간 동안 켈러가 그거 안 메꿔줬으면 리버풀이 초반에 완전 압도적으로 1위 자리를 유지하진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네. 그 기간이 사실 리그에서 선두 자리 굳히는데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 그래서 켈러가 제 생각에는 좀 숨은 공헌자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좀 보고 다음 시즌은 켈러가 브랜포드로 떠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적어주셨지만 마마르다 슈빌리가 리버풀에 오거든요. 뭐 이 선수가 이제 장기적으로 알리송의 대체자 역할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알리송이 참 좋은 골키퍼인데 예. 희한하게 골키퍼 치고 부상을 자주 당해요. 음. 그러니까 골키퍼라고 해서 뭐죠? 부상을 네. 안 당하는 건 아니지만 네. 골키퍼 치고 계속 왔다 갔다 해 알리송이. 그게 좀 아쉽긴 해요. 그게 뭐 어떤 거 때문에 그럴까요? 음. 이렇게 막다가 골키퍼 차징 뭐 그 아니 뭐 상황에서 햄스트링도 막 올라온 적도 있고 이전에. 막는 거랑 뭐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선수마다 그 근육의 어떤 체질이 좀 다르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이거는 그냥 알리송은 제가 볼 때 고기를 많이 좋아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한약 한 잔에서 먹여야 돼. 아니 가끔은 또 한약이 뭐 저도 네. 한약을 뭐 좋아하거나 침을 뭐 이렇게 맞던가. 뭐 믿고 그러는 건 아니지만 네. 안 될 때는 또 다른 걸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한국 한번 와가지고. 그렇지. 그럼 그럼요. 스타 TV에서 다큐 한번 찍고. 찍고 그리고 또 와가지고 뭐 쿠팡 플레이 시리즈도 하고 네. 리버풀 또 합시다. 방안하면 네. 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그럼 그게 맞아, 그게 일본도 가는데 한국도 한번 와줘. 그럼. 얼마나 좋아. 그렇죠. 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로. SNL 찍고 네. 그러니까. 그리고 K리그 와서 또 같이 경기도 하고. 네. 그게 맞죠, 사실은. 그럼요. 리버풀 이번에 일본 가나요? 일본 가요. 예, 여름에 비시즌 기간 동안 일본에 갑니다. 그럼 일본 한번 가가지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좋죠. 근데 너무 좋은데 바빠서 그때 혹시 또 다른 중계를 할 수도 있으니 일단은 봐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시아권에 있는 팀들,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이제 PL을 좋아하시는 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번에도 뉴캐슬도 오고 이제 그 토트넘도 토트넘, 네. 오고 이렇게 오잖아요, 네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이 옵니다, 한국으로. 그렇지. 그러면 일본에 리버풀이 간다. 그럼 한국에 있는 또 리버 팬들이 또 일본에 갈 수도 있죠. 네. 아무래도 리버풀에 엔도가 있다 보니까. 그죠? 네. 근데 아마 티켓팅이 가고 싶어도 못 갈 수도 그래. 있을 것 같아요. 티켓팅 아마 빡셀 것 같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리버풀 시도는 안 팬이 해봤지만. 너무 많아서. 예. 좋습니다.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스날로 한번 가보세요. 베스트워스는 뒤쪽에 있고요. 자, 20승 13무 469득점 34실점 득실 35고요. 시즌 2위 챔피언스리그 4강에 됐습니다. 그리고 아르헨티나 또 2위는 제가 이게 안 만들었는데 죄송하고요. 자, 한번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병신이죠. 저게 이제 이제 숫자가 나는- 2위지 2위가 아니라 3위에 가까운 2위예요. 그리고 나는 종윤이의 이거에 대해서 예전에 좀 이해를 못했는데 네. 왜냐하면 종윤이랑 나랑 만나가지고 아싸를 봤을 때 정말 아싸리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감지덕지 아니냐, 항상 우승권에 도전하는 거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슬롯 감독도 리버풀 오자마자 우승시키고 그리고 되게 그때의 멤버가 물론 살라라는 아주 좋은 선수 반다이크 이런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스날이 돈을 안 쓴 것도 아니거든. 그러면 아스날 팬 입장에서는 야 이제는 좀 비벼야 되지 않냐. 예. 우승권에 돈을 좀, 예. 차이도 좀 덜 내면서 좀 마지막까지 쫄깃하게 가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계속 이 짜증스러움이 아스날의 짜증스러움이 뭐냐면 중요한 순간에 미끄러지고 승점을 못 따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팬들을 답답하게 하지 않나. 그건 네. 이제 약간 그 왜 가풍이라고 그러죠. 그게 뭐죠? 가풍이 뭐죠? 이게 집에 내려오는 어떤 풍습들 가풍이다. 아. 이게 팀풍이야. 팀풍. 이게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 그러니까 좀 그 중요한 순간에 방점을 딱 찍는 거를 그래도 제가 꽤 오래 아스날을 봤는데 네. 예전에 벤거 감독 있을 때도 제가 벤거 감독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명장이죠. 그때도 그런 부분 아쉬움이 항상 있었어요. 그래서 저 득점, 승점 굉장히 좀 문란하지 않습니까? 저런 네 그렇습니다. 네. 맞네요. 69 그리고 74 이렇게 되고. 아니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 중요한 챔피언스리그 4강을 앞두고 그 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주전을 다 내보내냐. 그래서 이거에 대한 아르테타가 좀 너무 고집이 세지 않냐. 그때도 못 이기지 않았나? 결과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굳이 아르테타의 빙의에서 생각을 하면 네네. 아마
3위가 쫓아오고 있는 부분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 그러니까 그때 당시 2위, 3위 승점 차가 잘못하면 되게 좁혀질 수도 있었어요. 맨시티가 네네. 그 시기에 연승을 좀 되게 올라오고 했었으니까. 있었던 타이밍인 네. 것도 있었고 여기에서 적정하게 좋은 분위기를 낸 다음에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그 분위기를 좀 이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굳이 아르테타 시선에서 좀 빙의하자면 네네. 이런 거야? 만약에 리버풀 우승 오케이 차이나 그래도 나는 펩은 이기고 싶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여기서 그거죠. 2위에서 3위로 내려오면 본인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시즌이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팀 분위기라는 게 또 네. 사실 우리가 팬들 입장에서 야 버려! 그 다음에 무조건 챔스에 올인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선택을 하는 감독은 많지 않습니다. 그치. 토트넘이랑 메뉴처럼 완전 리그가 망가졌어요. 완전 개똥이야. 그럼 버릴 수 있어요. 버리는 정도가 아니 패대게 근데 그게 아니면 사실 그런 어떤 선택을 하는 건 정말 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게 완전히 이해 안 가는 건 아닌데 네. 결국에 그런 어떤 애매한 선택이 죽도 밥도 안 되는 결과를 갖고 왔기 때문에 축구가 스포츠가 모든 게 결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잘하지 못한 선택이 되는 거죠. 저는 아직 아르테타가 압박감을 잘 극복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뭔가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주어질 만한 상황이 올 때 선수도 선수인데 감독 본인도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셨던 가풍이 아닌 팀풍이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전구도 키고 네. 뭐 리버풀 원정 앞두고 후연장에 유인해보 워크 언론도 듣게 하고 이런 다양한 시도들을 하는 거는 굉장히 이 감독이 갖고 있는 무궁무진한 아이디어가 많다는 걸 보여주는데 정작 그게 이제 선수들의 어떤 멘탈을 심리적으로 편안하게 한다거나 우리 무조건 가능해 이렇게 뭔가 자신감을 준다거나 그런 부분의 성과로까지는 아직은 이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 그래서 네. 이번 시즌에 아르테타 감독이 이제 또 저런 성적을 낸다면 네. 왜냐하면 아스날 입장에서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경질대 이건 아니지만 워낙 좋은 감독이고 항상 어쨌든 상위권에 있었고 챔스 4강도 갔으니까 근데 야 딴 데서 뭔가 우리 팀 잘 이끌 수 있는 감독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거든요 사실. 오. 왜냐하면 뭐 리버풀의 슬롯 감독이 또 성공을 했으니까 네, 맞죠. 다른 리그에서 좀 센세이션한 감독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도 할 수도 있다. 어떤 실질적으로 생각? 네. 구단에서 그런 생각을 할 가능성은 그 아스날의 스타일상 되게 희박해요. 아스날은 감독을 잘 바꾸지 않는 편이고 네. 조시 크라운케랑 그 아르테타의 관계도 믿음이 되게 두텁고 지금 내고 있는 성적이 완전히 떨어지는 성적이냐라고 물으면 그렇진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저는 제로에 수렴한다고 생각하는데 형이 했던 얘기가 팬들 사이에선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돈을 이 정도 썼는데 왜 우리는 우승하지 못하냐라는 네. 어떤 여론은 팀에서 생긴다기보다는 저는 팬들 바깥에서 이거 우리가 이 정도 돈을 투여하고 이 정도 성적밖에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적밖에 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우승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이번 시즌 2위가 아니에요. 진짜 우승 경쟁을 한 2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계속 내용과 결과가 나온다면 팬들 사이에서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예, 아니 왜냐면 다음 시 사실 맨시티도 이렇게 우승을 못한 적이 있나 그리고 이제 맨시티는 사람들이 보는 이 높은데 잘 못했잖아요 이번 시즌은. 그러면 다음 시즌 세게 준비할 거고 뉴캐슬도 우리도 챔스 됐네 더 세게 하자. 첼시도 더 세게 준비할 거고 리버풀은 당연히 더 잘할 거고 그러니까 아스날 입장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많네요. 예. 좋습니다.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공격진 사카, 제주스, 하베르츠, 메리노, 마르티넬리, 트로사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번 시즌에 메리노를 위로 올려서 사용하는 경기에서는 굉장히 좀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롱을 당했어요. 메리노보다 골 못 넣은 공격수 2명 해가지고 노일룬하고 지르크지가 나왔는데 그 둘이 합친 것보다 골을 못 넣어서 뭐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여기 이제 요 슬라이드를 만들 때 네. 긍정적인 측면은 없애도 됩니다. 사카가 한 부상으로 좀 네, 부상으로 후반부로 빠졌어요. 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 쫙 빼고 그 다음에 제주스 부상으로 빠졌죠. 사카 부상당해서 뒤에 빠졌죠. 하베르츠 부상당했죠. 메리노 제 공격수 아닙니다. 미드필더로 데려왔는데 네. 군형이 나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네네. 기름이 앵꼬가 났네? 네.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뒤에는 위스키라도 넣자고 넣었는데 생각보다 가네? 차가 씨발 가네? 이거 왜 가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격진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볼 게 없어요. 마르티넬리 그냥 김현성 메타야. 열심히 해요. 되게 열심히 해. 열심히 하시잖아요. 열심히 하시잖아요. 와. 전형이에요. 네. 트로사르 24챔 양발이지. 예. 다 돼. 그냥 다 되기만 해요.
아니 그러니까 다 그러면 뚫려만 있는 거야. 아니 그러면은 이제 진짜 확실한 공격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요케레스 아니면 근데 이제 아스날은 세슈코에 더 지금 보고 있다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약간 그 간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종합해 보면 예. 세슈코를 데려오고 싶어 하는데 예. 세슈코 딜을 할 때 그냥 우리는 너만 좋아. 그러면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고자세를 취할 수 있잖아요. 얘네 우리 무조건 살라 그러나 보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케레스 쪽도 툭 건네보고 이런저런 좀 다방면으로 관심을 갖는 척하지만 지금까지의 얘기를 종합하면 세슈코가 원픽인 것 같다. 근데 세슈코도 사실 되게 믿음직스럽진 않아요. 일단 스탯이 분데스리가에서도 낮았던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에 필요한 유형은 그 분데스에서도 20골 이상 정도 넣어야 결정력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할 텐데 세슈코가 아직 스탯을 엄청 높게 찍은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득점력에 대해서는 아직 영입을 하더라도 아마 말은 좀 있을 거라 생각은 좀 해요. 아니 거기다가 지금 부정적인 측면에 웨데고르가 사실은 이제 공미 역할인데 외대고르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거죠? 조짱입니다. 그 주장이 아니라 조짱이다. 그래도 굉장히 좀 믿음직한 너무 빡센데. 선수였는데 믿음을 저버렸죠. 근데 이제 좀 이해를 하는 게 예. 이제 뭐 저도 아직 이제 그 아이가 태어나진 않았습니다만 예. 이제 얼마 전에 아이가 태어나고 그래가지고 육아에 고생을 했는지 그리고 애가 문제가 뭐냐면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외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왜냐면 이제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선수가 바지를 내려입는다. 그런데 못했어. 그러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 새끼 축구도 못하는 게 바지나 내려입다. 그렇게 있죠. 비수마. 예. 근데 조짱이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약간 피골이 산적한상인데 수염까지 길렀는데 진짜 안 어울려요. 그런 것부터 빠르게 좀 목욕 재개를 하고 네. 축구에 다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데고르의 플레이를 보면 예. 예전에는 정말 뭐 아주 예전부터 대단히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선수다. 축구 천재였죠. 예. 그리고 아스날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번 시즌만큼은 사실 그냥 저냥 저 정도 선수는 아무나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진짜? 못했어. 되게 잘 못했어. 진짜 그 정도예요? 난 못했다기보다 좀 무색무취했어요. 아니, 원래 잘했던 선수다. 네. 저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외대고르가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그러니까 네. 저것도 굳이 뭔가 약간 또 저 친구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예. 결국엔 사카와 외대고르와 그 다음에 오른쪽에 벤 화이트 트라이앵글이 좋았던 그 구조인데 네. 벤 화이트는 부상으로 좀 빠져 있었고 팀버랑은 비교적 호흡을 덜 맞춰봤고 사카도 부상으로 빠지는 경기들이 있었고 본인의 폼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래저래 좀 아구가 안 맞은 건 있는데 본인 폼이 떨어진 건 내년에 좀 올려야죠. 야,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은 14번의 무승 확실히 결정력이 참 이게 저런 게 그렇죠. 두세 경기만 이겼으면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요. 그쵸. 네. 한두 골만 경기만 그렇죠. 넣었어도.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세슈코를 데려올 게 아니라 돈을 확 써서 진짜 월클 공격수를 누가 있나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딴 데 갔지만 뭐 오시맨이나 오시멘은 데려오면 안 됩니다. 죽음이 너무 높나요? 주구도 너무 높고 그리고 그 친구는 네. 딱 봤을 때 아르테타가 그 좀 안 전형적인 어울려? 근본주의자 스타일이에요. 아. 네, 근데 오시멘의 스타일이 그런 거랑 좀 안 네. 맞는 감이 있어서 저는 이제 세슈코도 세슈코인데 중요한 건 왼쪽 윙포워드를 누구를 데려오느냐. 거기가 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위스키, 메리노도 있고 예. 그다음에 카이 에베레츠도 있고 제주스도 어쨌든 쓰긴 써야 돼요. 그래서 공격 라인 공격수도 중요합니다. 안 데려와야 된다는 게 아니라 왼쪽 윙포워드를 더 빠르게 데려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아스날 팬들이 바라는 건 호드리구를 데려오자. 근데 이제 알론소랑 호드리구랑 또 대화를 한번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바로 나오기 힘들거든. 본인도 거기서 한번 다시 경쟁해보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좀 잔류각이 나와서 어중뛰게 잘못하면 다음 시즌 딱 시작했는데 왼쪽에 또 마르티넬리 있고 가운데 또 메리노 있으면 이제 꼭지가 열리죠. 돈 좀 써야 될 것 같은데 아스날은. 이거는 그러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생각을 네. 잘해야 돼요. 네. 이거 영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레시포드는 뭐 당연히 가면 좋은데 뭐 레시포드 뭐 바르셀로나 얘기 있던데요? 그 영주 형이 굉장히 그 얘기했을 때 저한테 화를 냈어요. 레시포드 어떻습니까? 그랬더니만 갑자기 욕을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이제 니코 쪽으로 좀 이제 많이 유력한 것 같고. 예. 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이제 어떤 팬분이 아스날 팬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시네요. 너 팀이나 걱정해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맨유 은근 이적 시장 잘하고 있어. 그래. 네, 잘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하고 쿠리아도 있어요. 왔고요. 은벤모도 지금 뭐 뺏길 것 같긴 한데 뭐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예, 좋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원 라이스는 어떤가요? 자, 저 위풍당당한 라이스의 가운데를 보세요. 저것이 라이스 그 자체다. 진짜죠 저거는. 대단히 그 바람이 들어간 그게. 네, 저 엄청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라이스가 근데 저는 이제 아스날 경기를 안 보니까 묵직하구만. 근데 레알전에 프리킥으로 난리 났잖아요. 근데 잘했죠. 이번 시즌 전체는 어떤가요, 라이스? 솔직히 이번 시즌 전체로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체력적으로 이 유로까지 뛰고 오다 보니까 100% 우리가 가장 좋았던 라이스의 모습보다는 좀 어려워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있었고, 라이스를 6번에 세울지 8번에 세울지가 계속 고민되는 시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우리가 알고 있던 라이스의 120%의 모습을 자랑했던 라이스였냐라고 하면 그거보다는 좀 아쉬운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저 선수의 가장 좋은 점은 저점이 굉장히 높은 선수라 못해도 평점 7 찍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미들맨이죠. 그죠. 저는 라이스가 다 했다고 봐요. 저는 굉장히 저는 잘한 시즌이라고 봐요. 경기를 보면 사실 이제 눈에 띄지 않아도 중원에서 하는 역할이 많고, 지금 종윤이 얘기에 힌트가 있는데 6번인지 8번인지 그 역할을 다 했거든요. 사실. 멀티적으로, 그렇기 예. 때문에 누군가가 옆에서 확실하게 받쳐줄 선수가 있으면 후방이든 아니면 좀 더 앞선 지역에서든 본인의 역할을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지만, 지금의 역할도 그렇게 좀 많은 어깨가 무거웠을 텐데 그 역할을 잘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고, 더 잘하는 선수라 아쉬운 거죠. 그죠. 근데 그 옆에 받쳐줄 선수 이제 수비맨디가 오니까. 오, 그렇게 맞네요. 생각하면- 그러면은 뭐 네. 완전 달라질 수 있고. 음. 그래서 저는 라이스는 진짜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데리고 왔잖아요. 돈값을 했다는 게 아니고 예. 정말 좀 과하게 얘기해서 좀 싼 거 아닌가. 그치. 아. 지금 상황이면 뭐 싸게 사왔다고 해도 과언이 싸게 아닐 사왔다. 정도. 그 누구도 라이스의 몸값에 대해서 얘기하지 얘기하지 몇 억이 왔죠, 몇 억이? 천한 3, 4, 2, 300고 됐나? 하여튼 네, 더 아니야, 더 비쌌어요. 비싸지 굉장히 않나? 비쌌어요. 네. 오, 괜찮, 잘았네요. 예전에 예. 이제 지현이 형이 그런 얘기를 창전에서 예, 어떤 얘기를? 라이스를 데려가는 팀이 차후에 이 대권을 줄 수 있는 좋은 영입이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트로피를 못 따고 있어요. 이게 대권이라고 하면 이제 보통 리그나 챔스를 얘기하죠. 그렇죠. 예. 지현이 형도 틀린 거죠. 이게 좋습니다. 이게 축구 전문가분들도 또 의견일 뿐이니까요. 네네네. 아니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봤을 때 아스날이 뭔가 계속 부족하고 멀티 자원들이 뛰는데도 2위면, 물론 2위를 안 하셨지만, 진짜 2위를 안 하셨지만 좀만 영입하면 이거 좀 바로 터질 것 같은데요 지금. 근데 그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거는 좀만 영입하면 아니고 이제는 당연히 해야 돼요. 왜냐면 그 2위도 그 3위도 예. 도전하는 팀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것만 영입하면 우리 우승하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최소한 처럼 보여요 이제는. 왜냐면 저희도 이제 내년에 도전 갑니다. 어떤 거 도전하죠? 4위 4위 도전이요. 탑10 도전 먼저 하시죠. 아니 왜냐면 이제 유럽 그 토너먼트들을 안 나갔을 때의 메뉴는 무섭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다 좀 우리 진짜 제대로 해보자, 정신 차리자, 새로 왔잖아. 그리고 쿠냐도 와서 나 열심히 할게. 쿠냐 올바인도 엄청나게 잘했잖아요. 잘했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목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대학교 갈 때 야 너 어디 대학 가고 싶어? 저 서울대요, 연세대요, 고려, 저 서울대요, 고려대, 연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지. 저희도 목표를 너 어디까지 갈래? 저희요 챔스요. 예. 그래. 아니 목표는 서울대요, 높아야지. 연대요, 고대여도 갈만한 애들이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하지. 그냥 애들이. 근데 예전에 공부를 잘했잖아요. 맨유가 예전에 공부를 잘했고 형님 네. 예전에 13년 전에 잘했어. 13년 전에 잘했어. 근데 네. 꿈이라도 꾸게 합시다. 보통 서울대요, 연고대요, 고대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좀 하위권에 이제 만약 50명인데 한 45도 하는 친구들이. 50명이 진짜 우리 때 50명이지. 요즘에 50명 아니, 예를 들어서 전교 50명 아니야? 그런 말 하면 때도 50명 아니었어요? 그 학생 부모도 네. 지랄하지 말라 그래. 쌍놈 새끼 하면서. 부모가 그러면 안 돼. 집에 나 빨리빨리 들어와 이 새끼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예, 그랬습니다. 늦게 들어가셨구나. 예. 빨리빨리 들어가야 돼. 그렇습니다. 집에. 요즘에 네, 흉흉합니다. 네. 좋습니다. 빠르게 하나만 좀 하고 가고 있는데 파티는 어떤가요? 파티? 파티는 아주 좋았을 때 파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선수가 총량을 맞추는 스타일입니다. 뭐냐면 부상으로 자주 빠질 때는 나왔을 때 개 잘합니다. 부상을 안 당하죠? 그럼 그거를 평균을 맞춰서 쫙 펼쳐놔요. 그래서 미스도 좀 있고. 근데 이제 저 선수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나서 재계약을 해서 서브 정도로 쓰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맨디가 주전이고 저 선수는 전천후 뛸 수 있는 어쨌든 괜찮은 선수니까 예. 그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채팅창에서 턴오버의 장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근데 저 파티 자리가 어려운 자리긴 한데 사실 그걸 이겨내면서 좀 독특한 좀 개성 있는 플레이를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런 게 좀 부족했죠 이번 시즌에는. 근데 뭐 수비맨디 오고 스쿼드 멤버가 된다면 그러면 또 파티는 괜찮지 그렇죠. 않을까. 왜냐면 네. 조르지뉴도 나갔으니까. 근데 네. 이제 만약에 저 선수가 재계약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중원 뎁스에 약간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네. 그랬을 경우에는 뭐 뒤에 나오겠지만 루이스 스켈리 같은 선수를 좀 원래 미드필더였던 선수니까 올려서 쓴다거나 그런 종류를 좀 계획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턴오버 장인 아니고 오히려 탈압박을 잘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수비 좀 보겠습니다. 라야 너무 잘하죠. 살리바, 마갈량이스, 팀버, 진첸코, 칼라피오리, 벤화이트. 베나이트. 베나이트 앞이 저기구나. 그리고 네. 루이스 스켈리 이렇게 여기는 있는데, 더 이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아스날의 수비는 확실해요. 짱짱하죠. 좋아요. 네. 물론 여기에 있지도 않은 토미야스도 있긴 해요. 키비오르. 키비올은 잘했어. 네. 키비올은 굉장히 잘했고 그리고 이탈리아 토미야스인 저 칼라피오리 쟤도 부상만 안 당하면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스날 수비 라인에서는 뭐 건들 거 없다. 아 칼라피오리는 진짜 실망스러웠어요. 쟤는 제대로 쓰지를 부상이 못했어. 문제야. 네. 네, 부상이 문제예요. 너무 다쳐. 유로 때 엄청 핫했잖아요. 유로 때는 말딘이었어. 근데 그만큼이 오더니가 안 됐지. 이탈리아 토미야스가 됐어요. 네. 이게 좀 안 맞았나 뭔가 아니면 근데 부상돼서 그런가요? 갑자기 네. 키비오르가 부상하면서 네. 되게 중요한 경기 때 좋은 활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뭔가 하나 맡겨도 되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전 이쪽은 불만 없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진짜 저는 아스날이 제일 무서운데요. 좀만 영입하면 진짜 저는 근데 너무 잘할 것 아니, 같은데. 아직 맨시티 안 봐서 그래요. 맨시티로 맨시티는 네. 영입을 했잖아. 맨시티가 네. 좋아. 오피셜이 딱딱딱 떴죠. 맨시티가 넘어가, 좋아. 넘어가. 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맨시티가 나왔습니다. 자 굿바이 했고 사실 뭐 김덕배가 케빈 돌바이너가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나폴리로 갔죠. 유니폼이 또 색깔이 비슷한 곳으로 갔습니다. 공교롭게. 자 21승 8무 9패. 자 그리고 72득점 40 득실이 28. 자 시즌 3위 FA컵 준우승 커뮤니티 실드 우승 챔피언스 리그 녹아웃 플레이오프 탈락. 예 지금 엄청나게 좀 안 좋은 시즌이 아니었나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얘기를 좀 잠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어쩌면은 뭐 우승팀이 더 주목을 받고 또 유럽 무대를 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뭐 트래블을 하고 그런 것도 주목을 받지만 이 패배팀이 이 정도로 힘들어하나? 또 어쩌면 가장 충격적인 소식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예. 내용도 그렇고 골 먹는 것도 그렇고 이겨야 되는 경기 못 이겨가지고 막 자기 머리 긁고 아유. 막 이런 모습 보니까 맨시티의 펩이 이 정도로 고통스러워한다고? 이거는 굉장히 좀 생소한 장면이죠. 맞죠. 예.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와 이 정도로 안 좋았는데도 어쨌든 3위 수성하면서 챔피언스리그 티켓 땄다. 그게 또 어찌 보면 다른 위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면 그러니까 바르셀로나 때도 그렇고 바이에른 뮌헨 때도 그렇고 펩은 어떤 스쿼드의 한 번에 이 사이클이 끝나면 보통 팀을 떠났어요. 바르셀로나에서도 나갔고 예. 바이에른 뮌헨에서 나갔는데 나갔고, 예. 이번이 사이클이 끝나고 다음 사이클에 접어드는 순간에 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펩한테도 약간 새로운 도전에 가까운데 지금 이적 시장을 보내는 거나 그 다음에 아마 칼럼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스쿼드 사이클을 새로 짜기 위해서 젊은 선수들 위주로 팀을 재편하고 있어서 네. 이거 잘 맞아 들어가면 저는 다음 시즌도 리버풀과 우승 경쟁을 할 팀은 제가 약간 냉소적으로 아스날을 바라보는 경향도 있지만 당연히 맨시티다. 진짜 괜찮습니다. 겨울부터도 일단 영입을 해바라기 했잖아요. 예. 아무시 데려왔고 예. 니코 곤살레스 데려왔고 세르키 데려왔고. 셰르킹 여름에 또 데려왔고 예, 이런 데려왔고, 상황인데 저는 맨시티는 사실 2년 전부터 트래블한 직후부터 영입을 해야 되는 신호가 있었어요. 근데 로드리라는 선수가 너무 말도 안 되게 그걸 다 가려줬기 때문에 감춰졌는데 이게 일정이 더 많아지고 맨시티의 그 기둥과도 같았던 로드리가 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맨시티 팬들이 느꼈던 영입의 필요성, 그리고 영입을 안 했던 그 문제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터진 거죠. 근데 맨시티가 또 대단한 이유는 네. 이제 진짜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팀의 행동을 빠르게 합니다. 그렇지. 빨리빨리 영입하고. 네. 예. 결국 겨울에 영입했던 마르무시랑 니코 곤살레스, 후사노프, 뭐 헤이스는 경기를 뭐 많이 안 뛰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선수들이 겨울에 합류가 되면서 스쿼드에 아주 급했던 이 빨간등이 켜졌던 부분들을 일단 메우는데 성공을 하면서 그래서 챔스에 나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오. 그리고 이번 여름도 바로 행동에 나섰던 맨시티이기 때문에
이 팀이 확실히 보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지금 팀 내부적으로 그동안 쌓였던 문제점이 있다는 걸 확실히 진단했구나. 펩도 느꼈구나. 저는 이게 좀 많이 지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네네.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네네. 뭔가 겨울에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 겨울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야 그 시즌이 왔을 때 안정적으로 뭔가 이제 삶을 살 수 있는 것처럼 맨시티도 이제 여름 딱 이적 시장 딱 해서 요이 딱 해가지고 야 누구 사야 돼 누구 사야 돼 누구 사야 돼 이런 거보다 겨울부터 영입을 하고 빵꾸 난 거 완전 메꾸고 이제 여기는 괜찮아. 그럼 다른 거 빵꾸 난 거 메꿔야지.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 영입 시장을 제일 잘 보낸 게 아닌가. 오. 네, 라는 생각이에요. 미리서부터. 아니 팬들은 진짜 엄청 만족하겠네요. 그죠? 좀 성적은 아쉬운데. 만약에 맨시티가 한 자리만 아쉬운 팀이었으면 비리츠 놓친 거에 대해서 후회할 거예요. 근데 이 팀은 전체적으로 스쿼드를 개편해야 되기 때문에 비리츠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빠르게 오케이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른 보강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라인드러스 데려왔고 아인누리 데려왔고 그리고 셰르키 데려왔고 빨리 선택을 해서 움직이는 게 맨체스터 시티 이번 이적 시장의 어떤 가장 포인트가 아닌가. 네. 네, 좋습니다. 그래도 비르츠는 아쉽긴 하는데 좀 넘어가 보고요. 자, 공격진 홀란드, 핀포든, 잭 글리시, 도크, 마르모시, 사비뉴, 베실바 이렇게 있는데 필포든이 약간 갸우뚱거릴 정도로 무슨 일일까요 이게? 예. 추정되는 이유는 네네. 뭐 인대 쪽 부상의 후유증이다. 아. 또 본인도 인터뷰를 아마 했을 텐데 개인적인 이유가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들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네. 개인사가 있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그치. 그걸 극복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저 정도로 갑자기 폼이 안 좋은 거는 네. 집에 우환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 그러니까 심리적인 어떤 부담도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그래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게 좀 잘 정리가 되면.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피해를 보면 선수단이 이제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 때문에 좀 힘들었다라고 후에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게 그렇게 영향력이 있나? 라는 생각도 저는 한편으로 해봤는데 물론 이제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근데도 그게 이제는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봤을 때 제가 스포츠 다큐 같은 거 많이 봤거든요. 네. 생각보다 100% 120% 준비된 상태에 나가야 평점 6점 7점 찍을까 말까야.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많이 받는 리그이기 때문에 네. 그쵸, 그쵸. 조금만 맞네, 심리적인 맞네. 어떤 좀 그 부담이나 뭔가 좀 주위 환경이 바뀌거나 그 안정을 찾지 못하면 그게 바로 경기력에 그치. 나오는 게 아닌가. 우리가 뭐 네. 이 게임이 아니니까. 그렇죠. 다 저기도 똑같은 사람인데. 감독들도 그러잖아요. 그 감독 그 잉글랜드 지금 감독 누구죠? 투엘. 투엘도 뭐 이혼하고 그쵸. 갑자기 좀 이렇게 그래. 좀 정신 못 차린다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럼요. 근데 또 사람이라 프로도 사람이잖아요. 투 그치. 선수도. 예. 자, 긍정적인 측면 보면은 아니 마르무시 어떤 걸 막 해트트릭하고 그러던데. 아우 잘해요. 너무 잘 네. 됐고 적정력이 너무 좋아요. 네. 원래 프랑크푸르트 출신 공격수들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예전부터 요비치, 레비치, 진짜 놀래. 알레, 그다음에 콜로무아니 거기에 지뢰밭이야. 거기다 프랑크푸르트였어요. 무한히. 근데 마르무시는 살았어. 네. 대박이야. 그리고 저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확보했고. 근데 자, 이제 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사비뉴 새롭게 영입해가지고 뭐 초반에는 좀 하는가 싶었는데 그냥 그랬고 도쿠도 위협적이긴 하고 상대방에 부담을 줄 수 있는데 좀 더 뭔가 더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많은 걸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홀란드도 역시 더 파괴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쵸. 라는 생각 다 한 20-30% 정도는 채워야 될 게 많은 그런 시즌이었죠 사실. 저희 시추 내보내야 돼요. 저 그릴리시. 그릴리시. 뭐 시장이 내놓긴 했는데. 클럽 월드컵 이번에 안 온답니다. 네, 저 친구도 이제 빠르게 매각이 돼야죠. 안 온대요? 아예 등록을 안 했대요. 그러니까 아예 이적 완전 이적시키자. 나가라. 근데 좀 그런 그러면은 저 그릴리시에 대한 좀 사고 싶다 이런 팀들이 지금 나타났나요? 아직은 메뉴 어떻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예.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많이 사기 당해서 괜찮습니다. 예. 그릴리시가 좀 애매한 게 뭐냐면 저런 선수가 기동력이 딸리면 매력적으로 안 보여요. 네, 뭔가 좀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별로 없고 볼을 잡고 나서 뭔가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일수록 특이 뭐냐면 그 선수한테 좀 뭔가를 좀 맞춰줘야 돼요. 그치. 네. 근데 그런 팀이 좀 상위 레벨에 좀 있을까? 그렇죠. 현대의 사회에서 사실 또 빠르게 툭툭 치고 가야 되니까. 그래. 예. 약간 중상위권 에이스 해야 잘할 스타일인 것 같아. 팀을 그 친구 위주로 좀 맞춰주고 이렇게. 환경이 갖춰져야 돼. 네. 아니 홀란 백업 스트라이커 부재 뭐 아예 지금 전반기 때 없었어요. 어. 전반기 때 훌리안 알바레스가 나간 것도 저는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ATM으로도 네, 갔으니까. 근데 예. 그나마 이제 이거는 후반기 때 마르무시를 영입했으니 그래도 맨시티가 급한 불을 좀 껐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전반기 훌리안 공백은 꽤 컸다고 생각해요. 잘하니까. 좋습니다. 한번 공격자만 이렇게 넘어가 보고요.
자, 중원 한번 보겠습니다. 뭐 로드리 얘기는 아까도 사실 얘기했지만 로드리가 있냐 없냐가 너무 큰 것 같아서 발롱 위너가 빠졌는데 뭐. 네. 말도 안 되죠. 네, 말이 안 되죠. 이게 사실 이제 로드리의 포지션이 약간 중앙 미드필더 내지는 수비형 미드필더라서 그렇지 반대로 얘기하면 레알 마드리드 잘 나갔던 시절에 호날두가 빠진 거고 맞네요. 그치. 바르셀로나에 메시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본다면은 말도 안 되는 공백이죠 사실. 그리고 나머지도 이제 케빈 드브라이너도 네. 이제 부상 이후에 본인의 기량도 아무래도 내려왔고 코바치치 분전해줬지만 혼자 저걸 다 하긴 역부족이고. 전문 삼선은 또 아니고. 네, 퀸도한 늙은 형이에요. 아, 그렇죠. 많이 나이 많죠. 38라운드의 신이기 때문에 네. 다른 이 라운드에서는 좀 아쉽다. 고군분투해줬지만 저 나이인데 그 베르나르도 실바도 여전히 잘하지만 예전의 어떤 기량을 다 유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미드필더가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좀 쉽지 않네요. 네, 이미 전부터 영입을 해야 된다라는 신호가 좀 들려왔던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선수도 선수인데 사실 이제 나이도 나이인데 트래블을 했잖아요. 선수들 개개인이 이룰 건 다 이뤘다는 마음이 전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펩 가르디올라도 넌지시 인터뷰를 항상 얘기했던 게 뭔가 선수들의 동기부여, 뭔가 팀의 어떤 그 굶주림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씩 흘리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내부적으로 느꼈을 때는 분명 이룰 걸 다 이룬 선수들이 쭉 가는 게 뭐 펩 가르디올라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그거는 좋을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는 정신적으로 좀 선수들이 지쳐가는 게 저는 이미 진작에 좀 보였을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참 좋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좀 뭐 로드리도 하고 이제 영입도 하면은 맨시티도 막 무서워질 것 같아가지고. 좋아. 예. 세르키도 왔고. 그렇습니다. 세르키가 보통 그러면은 어디서 뛸까요? 공격 윙으로 뛰려나 아니면 더브라이너 자리를 공미로. 네, 팬 역할 하겠지. 네. 아니 이번에 사실 그 네이션스 리그에서 데뷔하자마자 골 넣은 거 보고 야 잘한다. 드리블도 좋고. 네. 아니, 일단 바로 도착하자마자 인터뷰 메뉴 박살 내겠다. 바로 그냥 일단 자기가 지가 박살 당했어요. 아니 왜냐면 저 리옹에 있을 때 그치. 우리한테 져놓고 그래서 그런 이제 얘기하니까 맨시티 어이가 없죠, 유니폼 어이가. 딱 예. 입고 한번 박살 내겠다 이제 나온 거죠. 아니 저희가 박살 내겠습니다. 예. 일단 호일론 나가시고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수비가 너무 그바르디오라고 진짜 빼고는 너무 특히 저 아칸지였나요? 이게 욕이 좀 많던데 수비가. 예. 그나마 아칸지는 열심히 해줬는데 네. 마지막에 다치긴 했지만 그냥 이곳저곳 너무 말도 안 되게 뛰었고 부상이 너무 많았어요. 아케랑 스톤스가 지금 여기 적혀있지도 않잖아요. 그래. 빠져있는 선수들 그냥 부상이 많았던 아케랑 스톤스가 제가 볼 때 제일 문제였어요. 심지어 후벤 디아스도 부상으로 빠진 경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운영된 그 경기가 얼마 없을 정도로 에데르송도 불안해. 그러니까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전체적으로 다 허리 밑이 붕괴죠. 그러니까 이 다른 팀들 이제 골을 안 먹는 팀들 리버풀이나 아스날 보면 네. 당연히 부상 당하죠.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중심이 되는 한 선수는 꿋꿋하게 많은 경기를 뛰면서 뭐 반다이크라든지 네. 또 이제 기마라스라든지 네. 가브리엘 맞죠? 그 마갈량이스. 마갈량스 마갈량스. 죄송합니다. 기마라스는 뉴캐슬로 죄송합니다. 뉴캐슬, 네. 마갈량스라든지 뭔가 좀 출장 시간이 보장이 되면서 중심이 되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맨시티 입장에서는 그런 선수들이 좀 없어서 좀 산만한 느낌이 들었다. 그바 혼자 네. 고군분투했지 뭐. 그죠. 심지어 에데르송도 많이 다쳤어요. 네. 주전 골키퍼도 흔들리고 오르테가도 백업의 어떤 틀을 올 시즌은 못 벗어났고 그러니까 키퍼도 흔들리고 수비도 흔들리고 풀백은 사실 전문 풀백의 수가 좀 부족하고 여기 안 적혀있지만 전방기 때 워커 정말 힘들어했거든요.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겹쳤다라고 네. 봐야죠. 여기도 영입했어야 됐어요. 사실. 아니 후사노프를 영입했는데 어떤가 잘 안 쓰던 느낌이라서. 언어 문제 때문에 아직 좀 아. 적응시키고 있는데 근데 본인이 영어를 많이 배우고 있다고 하니까 네. 잘 적응되면 신체 능력이 후사노프가 되게 좋거든요. 네. 언어만 잘 배우고 호흡만 맞추면 저는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이 선수. 오래 걸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예, 근데 사실 그 당시에 맨시티가 좀 급해서 그런지 맞아요. 몰라도 생각보다 호사노프가 빨리 경험을 했어요. 빨리 진짜 털리는 경험을 했죠. 진짜 너무 털렸어. 오자마자 뛰었고 오자마자 털렸잖아요. 그러니까 딱 표정을 보면 그 챔스 결승 들어가기 전에 오리의 표정으로 계속 있었어요. 안 좋아. 표정. 네. 안 좋아. 근데 이제 그거는 잘 또 보살펴 주겠죠. 네. 아니 이거 언어가 쉽지 않나 보네. 아니 주원이 형 옛날 브라질 축구 유학 가셨을 때 바로 어떻게 좀 들리던가요? 안 들리는데 네. 사실 축구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어떤 빠르게 적응을 하고 좀 에고가 세거나 그러면 네. 언어 사실 큰 문제 아닙니다. 물론 알면 좋겠죠. 근데 후사노프 같은 경우에는 그 선수의 스타일은 모르겠지만 뭔가 말이 잘 통하고 얘기가 돼야
풀리는 사람이 그치. 있잖아요. 예, 맞아. 예. 그런 사람마다 사람이 있기 다르잖아. 때문에, 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후산 오픈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나이도 어리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적응 중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시즌 중에 왔고 뭐 계약 문제도 있었다고 하니까 네. 저는 뭐 이제 풀 시즌 들어가고 본인도 언어 준비가 잘 돼 있고 이러면 좀 많이 기회는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예. 나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연예인 걱정할 필요 없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 하고 싶어요. 맨시티 걱정할 필요 없다. 아니 알아서 정말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시티 팬분들은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햇박이가 있으니까. 예 저는 제 팀 걱정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네. 죄송하고요. 네. 첼시입니다. 첼시 20승 9무 9패 64득점 43실점. 실점도 은근히 많네요. 그러니까 컨퍼런스 리그 우승했는데 초반에 막 치고 갔어요. 그래서 오 첼시 뭐야 이런 게 있는데 갑자기 힘이 따다다다닥 떨어지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위기감 관리 능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았나 마레스 감독이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걸 잘 좀 버텨냈다면 리그에서도 좋은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 건데 위기가 있었죠. 챔스 이제 순위로 봤을 때는 챔스를 못 나갈 뻔했으니까 위태위태했고 네. 그리고 좀 저 아저씨가 빡빡이들 중에서는 제일 경직돼 있습니다. 슬롯 뭐 그다음에 뭐 테나우, 펩, 예. 테나우 예. 테나우도 예. 예. 이번에 또 레버쿠젠 그리고 또 어떻게 될지 예. 모르니까 예. 예, 또 안토니도 사글라 그러고 그러던데 고마워요. 그런 예. 거 보면 참 좋은 사람이야. 예, 예.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쨌든 어쨌든 내가 주워. 내가 싼 거 내가 주겠다. 예, 우승도 안겨줬고 사실은. 예. 근데 좀 경직돼 있는 부분이 아쉬운 게 있습니다. 아직 이 감독도 첼시 정도 되는 규모의 팀을 일부 리그에서 지도한 거를 봤을 때 감독 경력이 좀 적어요. 이 정도의 팀을 이끌기에는. 예. 직전 팀도 사실 챔피언십에 있었던 레스터 그치. 시티였으니까. 액면이 경험이 많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근데 진짜 제가 봤을 때 되게 베테랑 감독 스타일이잖아. 예. 이거는 감독이 저 2부부터 이렇게 천천히 올라온 감독 같아서. 근데 얼마 안 됐어. 그죠? 네. 근데 첼시 보드진도 마레스카를 선임할 때 했던 얘기가 당장 성적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포체티노 때 없었던 그 시스템. 그러니까 첼시가 어떤 축구를 하는지 그 구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마레스카가 그걸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첼시 보드진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감독은 좀 길게 볼 필요가 있다. 또 장기적으로. 네, 그런 느낌에서 보면 첫 시즌에 나름 시스템을 만든 거는 전 이거는 좀 성과라고 생각해요. 형 친구일걸? 그런가? 나이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근데 추미는 진짜 젊어 보이거든요. 형은 완전히 그 네. 벤자민 버튼이죠. 추미는 근데 진짜 옛날 왔고 40, 와 씨. 40살 처음 보여. 39에서. 어, 진짜 실제로 네. 보면. 예. 그럼 비슷하다는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서너 살 아래인데. 아니 그리고 포체티. 영포티 아이콘입니다. 그쵸 영포티죠. 예. 예, 영포티죠. 그렇지. 예, 좀 젊어 보이고 싶고 역행합방 하고 싶은. 모자 쓰. 예, 추미 많이 불러주세요. 그래. 이주원 많이 불러주세요. 이주원 저 역행분들 이주원 많이 불러주세요. 네. 진짜 미치겠네. 그리고 또 포체티노 감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그 미국 그 골드컵에서 웬만하면 우승하는 컵에서 좀 이렇게 저 4강에서 뭐 탈락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미국이 위기입니다 지금. 예, 그래가지고. 네, 월드컵을 근데 그거에 클린스만도 우승한 컵이래요. 네네. 그래서 포체티노 뭐 그렇게 되고 있고.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자, 신순이 형 표정 쩐다. 와. 아니 근데 아까 이거 나오자마자 채팅창에서 콜팔머 거품이다 이랬는데 그럼 뭔 얘기인 거야? 콜팔머 잘하지 않나요? 골파머 거품은 좀 오바다. 잘해요. 네. 후반부에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지 거품 들을 선수는 절대 아니죠. 아니 근데 채팅이 도배된 거예요. 추가할 것인가? 거품은 좀 그러니까 오바야. 그러니까 너무 기대가 크군요. 중후반부에 침묵했으니까 네.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공격진에서 만약에 좀 다른 선수들이 도와주는 선수들이 있었다면 다른 어떤 그 평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첼시 지금 공격진 나오고 있는데 파머 빼고 파머는 한번 반짝이면서 쭉 팀을 이끌기라도 했지 누가 팀을 제대로 이끌었습니까 여기서. 네, 그런 적도 없어요 여기 나온 선수 중에. 팀 구조가 파머를 편하게 해준 구조가 아니라고 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마레스카가 오면서 만든 시스템이 뭐 네. 3, 2, 4, 1 딱 이 틀을 만들고 그 공간마다 선수를 딱 배치시켜 놓으면서 공간을 활용하는 축구를 잘 구사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문제는 이제 이게 좀 더 잘 갖춰져 있는 팀은 선수들이 그 공간에서 벗어나서 서로 톱니바퀴처럼 유연하게 움직이는 게 나와요. 네. 바꾸면서. 콜파머도 그렇게 하면은 좀 더 다양하게 뛰면서 많이 장점이 나왔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직 그런 유연성이 조금 첼시는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다고 정말 생각을 잘했다. 그러니까 네. 윙이 고립돼 있으니까 풀백 계속 인버티드로 쓰죠. 윙 고립돼 있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공미가 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답답하긴. 그러니까 좀 풀이를 좀 풀어놔야 되는데 너 여기 뛰어 이렇게 하니까 그 공간에서만 노니까
이제 좀 답답한 경기가 나오는. 그리고 단순하게 이제 몇 경기 치러 보면 어떻게 하는지 알잖아요. 야, 그쵸. 그리고 파머의 스타일도 대응할 수가 있고 또 이 팀은 파머만 막으면 어느 정도 공격은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파머에 집중될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이제 더 추가가 될 거고 뭐 네투가 좀 아쉬웠지만 마두에키가 나름 선전했고 제이든 산초는 일단 뭐 돌아가니까 근데 여기에 리암 델라 오피셜이고 그리고 왼쪽 윙포드 뭐 기튼스도 영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아마 저는 좋은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봅니다. 델랍이 또 움직임이 좋은 선수라서.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잭슨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도 있어가지고 뭐. 근데 잭슨 같은 선수에게 첼시라는 거대한 팀의 최전방을 맡길 수 있을까?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카리스마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좀 풍기는 그런 아우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저는 어제 LAFC전 전반을 보고 잤거든요. 근데 잭슨 도움 기록한 건 되게 잘했기도 했고 그 네트 코너 때 패스를 잘 연결해줬거든요. 기대해볼 만한 거는 이제 델랍이 오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그치. 본인한테 그 경쟁에 대한 동기부여가 저는 잭슨의 그간 보여준 성격이면 뭐 선수 인터뷰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경쟁 의식 많이 할 것 같아요. 이거 터져야 될 텐데. 네, 예. 그 동기부여가 좀 되지 않을까? 약간 아니, 그런 것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아니, 첼시 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이렇게 좀 지금 아까 이렇게 약간 이게 뭔가 밈처럼 신슨 음해하지 마라, 신슨이 형 이게 약간 울리는 것 같아서. 첼시 팬 아닙니다. 예, 어쩐지. 예, 좋습니다. 아니 저희 팀 좀 산초는 어떤가요? 제이든 산초는 돌아가야죠. 예, 돌아올 텐데 좀 괜찮았나요? 그냥 초반엔 잘하던데. 아니 그냥 쓸만하지 않을까요? 저는 저 친구는 독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야 돼요. 네, 독일로 가야 돼요. 쓰기가 힘들어요. 쓰기가 힘들어. 그릴리시랑 좀 비슷하게. 뭐 이거 저거 다 맞춰줘야 돼. 오케이. 주급도 비싸고. 그렇죠. 예, 좋습니다. 마두에케는 뭐 이번 시즌 마두에케는 후반부에 괜찮았어요. 후반부에 괜찮았어. 마두에케 후반부에 괜찮은 게 뭐냐면 본인이 조절을 해서 그렇습니다. 마두에케가 보면 볼을 잡았을 때 지 스스로 경기를 망치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을 부린다거나 스타일이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첼시 경기를 보는데 패스 타이밍 좀 빨리 가져가네? 이걸 다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두에케가 뭔가 좀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스타일을 저는 이번 시즌에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저는 항상 이제 부러운 선수가 네투인데 자, 아무튼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중원 보겠습니다. 예, 뭐 콜팔머도 나오고 카이세도 엔조 페르난데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중원은 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괜찮지 않나 정도가 아니라 엔소에 카이세도 있고 지금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라비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첼시 팬들이 많이 기대하는 스트라스부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한 산토스. 삼선의 산토스 같은 선수도 있어서 첼시 중원은 탑4? 아니 탑3? 엄청 좋아요. 다른 팀에 비하면 과잉 아니에요? 엄청 좋아요. 특히나 엔조 카이세도는 말할 뭐 건덕지가 아무것도 없죠. 엄청 셉니다. 그래도 중원 덕에 저는 올 시즌 성적도 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사람들이 이번에 델럽한테 기대가 많겠네요. 골만 좀 넣어주면 받쳐주고 그러면 밑에 허리는 엄청나게 튼튼하니까 전방에서 좀만 더 공격 잘해주면 좋습니다. 예, 뭐 바로 넘어가시죠. 카이스가 너무 잘해요. 자, 수비전 보겠습니다. 산체스, 쿠쿠렐라, 포파나, 뭐 이렇게 찰로바 이렇게 또 있는데 여기는 골키퍼가 지뢰거든요. 예, 뭐 그런 얘기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냥 링크가 나다가 매냥이 지금 일단 잠정적으로는 결렬입니다. 어떻게 추후에 될지. 근데 산체스에 대해서 이 마르스카 감독이 약간 좀 신뢰하는 느낌의 코멘트를 더해서 첼시 팬들이 그런 얘기.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답답하지 않을까. 근데 산체스가 잘 막아요. 잘 막는데 열불 터지는 플레이를 한 번씩 합니다. 뭔지 알겠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는 산체스에 대해서 맨날 첼시 입중계할 때마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아시죠? 산체스는 수비 한 번은 실수합니다. 매 경기 실수 한 번은 해요. 근데 그게 실점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그러면 난리 나잖아요. 한 번은 실수를 합니다. 근데 어제도 거의 코너 플래그 쪽으로 흐른 볼을 본인이 차는데 상대 선수가 맞췄어요. 그럼 안 그래야 될 상황. 그건 좀 나야 돼. 그런 실수가 이제 요상하게 해서 실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한 번은 실수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우승 경쟁을 하기 위해서 골키퍼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영입해야 될 텐데 매냥이
AC 밀란에 있던. 아, 밀란 네. 그 매니아 맞아요. 아 영입해야 될 거. 아니 창조 선방이 설마 그건가요? 지가 실수해놓고 막아버리는. 그렇지. 네. 아니 완전 바꿔야 돼 이러면. 선방 능력은 있어요. 오. 네. 잘해. 브라이튼에서도 괜히 주전했던 게 아니긴 하죠. 그러니까 기술이나 이런 거는 다 프로필상으로 다 괜찮은데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러면 저 포백은 어떻습니까 지금? 나는 첼시 경기를 네.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이 팀의 수비 라인에 정말 기둥 같은 리더는 누구인가?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네. 뭐 반다이크나. 네. 그런 리더가 좀 눈에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 그 네. 기둥을 포파나가 해줘야 되는데 실력이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부상 때문에 못 나온 게 좀 크고 대신에 그 사이에 코렐이 좀 이제 성장을 했고 오른쪽에 리스 제임스가 이제 부상을 좀 덜 당하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 귀스토도 많이 성장을 해서 포파나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만 나오면 사실 그 정도 기둥은 될 만한 선수라고 봅니다. 토신도 괜찮고. 아니 그러면 지금 뭐 수비 노리는 선수나 이런 선수는 없나요 혹시? 그래도 여기 수비 라인의 그 뎁스는 좀 두터운 편 아닌가요? 일단은 그래도 지금 뭐 요레라토 같은 선수가 링크가 나는 것도 있고 근데 앞쪽에 대한 보강을 좀 전방위적으로 하다가 어쨌든 클럽 월드컵에 들어가면서 약간은 좀 더 지켜보면서 추가 영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레라토나 아니면 브랜스웨이트 같은 선수도 있고. 저는 보강 뉴스는 사실 아직 요즘에는 못 찾아보긴 했는데 네네네. 리스 제임스 안 다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해요. 아 그렇지 제일 중요하죠. 근데 사실. 생각보다 안 다쳤어. 복귀하고 나서. 후반기 때 그리고 그래도. 뛰었어. 네. 후반기 때 안 뛰었습니다. 다치면 진짜 잘하는 선수인데 저 리더십도 있고. 제임스가 그 기량이나 이런 게 이 선수는 안 다치기만 하면 기량은 진짜 좋거든요. 미쳤죠 진짜. 그리고 최고 그게 선수죠. 예. 귀스토는 하필 지난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약간 흔들리는 것도 있어서 오히려 제임스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앞으로도 안 다치고 쭉 뛰는 게 전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옛날에 좀 그 티실이 좀 잡아주지 않았나요? 치아고 시고. 아 그럼요. 네. 그 선수는 레전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팀적으로도 팬들이 좋아하고 얘 인정하는 선수도 좋은 선수지만 네. 타 팀도 알고 있는 라이트한 축구 팬들도 알 수 있는 수비수가 필요하다. 네임드가 네임드가 네. 필요하다. 약간 그런 느낌. 그게 이제 영입하라가 아니고 그런 지금 갖고 있는 선수들도 성장을 하든지 어디서 데리고 오든지 어쨌든 그런 선수 정도의 한 명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런 선수가 첼시 항상 있었죠. 예전에 오레 아버지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존 테리도 있었고. 게리 네. 케일도 있었고, 어쨌든 그런 선수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그런 모습을 포파나가 좀 보여줘야죠. 아니 근데 첼시 딱 보면은 중원 세고 이제 공격도 영입했으니까 윙어들 좀 정신 차린 상태에서 골키퍼 바꾸고 수비진들만 딱 하면은 그냥 확 하고 올라가겠는데요. 왜냐하면 진짜 나는 지금 우리가 소개해주고 있는 팀들 중에 가장 잠재력이 많은 팀이 전 첼시라고 봅니다. 팀의 스쿼드도 젊고 어리고. 네. 그리고 여기 안 나와 있는 네. 연대 복귀한 선수들이나 어린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어떤 선수가 또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뭐 지금 많이 네. 얘기하신 뭐 에스테방이나 아까 얘기했던 산투스나 이런 선수들이 다 좋은 재능이라 첼시는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불안한 건 딴 거보다 마레스카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 얼마나 잘 이끌어갈지에 대한 물음표가 예전 레스터 팬들, 지금 첼시 팬들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아직 다들 너무 어리다. 응. 어린 선수들은 기대는 되는데 진짜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모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우리가 리그에서 검증된 선수들 그리고 아직 어린 선수들은 일단 우리는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진짜 보여주기 전까지 유망주는 모르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좋습니다. 첼시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캐슬이고요. 뉴캐슬은 진짜 뭐 이제 뭐 점점 잘하고 예. 아니 일단 저는 저 토날리 선수가 아니 진짜 그짓거지만 하지 말지 진짜 미쳤던데. 아니 무슨 개 잘해요. 92분에도 아니 저런 엔진이 없어요. 저렇게 많이 뛰나. 근데 패스는 또 날카롭고. 저 지금 3명의 중원 조합 김아랑이 스토날리 그리고 조엘링턴 네. 저 주전조만 생각하면 그 어떤 팀이랑 붙어도 상대가 버겁다. 토날리도 좋고 그리고 토날리를 저 중원 자체가 약간 네. 6번으로 내리면서 또 에디아우 감독이 잘 만진 것도 있어서 뭐 볼줄 좋고 그다음에 개싸움도 잘하고 이 조합은 최강이죠. 뭔가 해보려고 하면 반칙으로도 끊어요. 네. 그래서 사실 뉴캐슬을 상대할 때 상대하는 팀의 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반칙을 많이 해? 좀 거칠어 하는데 개빡쳐. 입장에서 보면 그거 좀 전략적인 너무 잘해요.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저 중원 조합에 이제 경기 초반에 막 맞붙다가 저 중원 조합에 뭔가 기가 좀 눌렸다.
그럼 그 경기는 반은 간 겁니다. 그게 이제 전형적으로 아스날입니다. 뉴캐슬한테 그렇게 많이 밟혔어요. 네. 그래서 저 중원 조합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네. 일단 조지고 들어오거든. 네. 자, 저희도 많이 당해봐서. 네. 여기도 당했어요. 저 카라바오 덴버한테. 네. 세트피스 때 덴버는 계속 놔두고 있더라고요. 오. 아유, 뭐, 그 키 큰 선수가 어떻게 안 보여. 아, 너무 잘해가지고 넘어가 보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야, 이사. 진짜 너무 잘해가지고. 아, 이삭. 훌륭하죠. 진짜 이번 시즌 그때 언제였지? 그 겨울이었는데 진짜 1분 만에 먹혔나요 저희가 여러분들? 예, 제가 그때 또 이탈리아 그 킹스컵 갈 때인데 와 그거 보고 진짜 그 하이라이트 보고 그때는 제가 중계를 못 했는데 말이 안 되고. 자 보세요. 저희가 이제 첼시에 아까 얘기했을 때 똑같은 손 모양으로 자세 좀 다르지만 우리 신슨이 형. 잭슨 형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러고. 예. 그럼 우리가 좀 약간 좀 웃었잖아요. 웃음이 터졌잖아요. 근데 예. 이삭이 나오자마자 무섭잖아. 아 훌륭하죠. 네. 아, 좋습니다. 이게 바로 저는 카리스마라고 보는 거예요. 아 선수만에. 그렇죠. 예. 네. 아니 또 질라탄 이후에 느껴지잖아요. 또 스웨덴에 또 최고의 공격수 한 명 나와가지고. 요즘 스웨덴이 좋은 선수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중에 핵심적인 선수가 이삭이니까. 고든 약간 아쉬운 것도 있지만 저 정도면 훌륭한 왼쪽 윙포워드고 제이콥 머피 이번 시즌 완전 터졌고 반스도 잘하잖아요. 반스는 그래도 좀 뭐 네. 나름 해줄 때가 있으니까. 스쿼드 멤버로 쓰면 네, 괜찮죠. 반스가 옛날에 레이스터 시티 그 맞아요. 맞아요. 반스. 네. 아 애슐리 반스가 아니구나. 애슐리 반스. 네. 번리에 있었던. 번리에 있었던. 네. 아직도 그 형제들 있나 그 롱스테프. 롱스테프, 션 롱스테프는 있고요. 네. 매튜는 진작에 나갔는데 션도 사실 기대만큼 성장이 안 애매해요. 됐어요. 네. 롱스텝. 그냥 근데 스쿼드 자원으로 데리고 있으려고 네. 하더라고. 근데 여기도 공격 라인에 보강이 좀 있긴 해야 돼요. 오른쪽 윙포워드. 그래서 사실 브라이언 은베모를 뉴캐슬도 침을 발랐었는데 네. 은베모 자체가 맨유로 가고 싶다고 하니까 저는 토트넘도 지금 하이잭이 안 될 것 같아요. 맨유로 가는 것 같아요. 아 제발!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중원 뭐 아까 얘기해서 예 그냥 넘어가시죠. 어, 예. 잘하죠. 예. 아 이러면 뉴캐슬 팬들 너무 짧게 얘기하기. 근데 여기는 이제 뎁스가 아쉬우니까 뎁스가 아쉬우니까. 네, 거기를 좀 보강을 해줘야죠. 우리도 네. 그만 봐야 된다. 조일록보단 윤일록이죠. 네. 아니 조레링턴이 저는 그게 좀 있던데요. 그 제가 잘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그 토트넘의 그 덴벨레처럼 그냥 약 좀 직진하는 그런 게 있던데요. 아 이게 파워풀하고 이게 에디아우 감독이 생각했던 어떤 선이 굵은 축구의 저는 대명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뉴캐슬 경기 보면은 지루한 경기가 별로 없어요. 네. 네. 그리고 얘네들의 중간중간 파워풀한 모습, 그러니까 축구의 어떤 매력에 빠지게끔 그런 플레이를 딱 보여주니까 딱 눈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뉴캐슬의 가장 큰 문제는 진짜 주전과 그 비주전의 차이가 너무 크다. 아 뎁스가 너무 얇다. 뭔가 이런 주전 빼고는 별로 저도 이제 기억나는 선수들이 별로 없을 정도니까. 네. 유망주는 있어요. 마일리라는 선수. 마일리 네. 잘 키우고 있죠.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뉴캐슬이 그 FFP나 PSI 같은 문제로 인해서 원래 그 엘리엇 앤더슨이 뉴캐슬이었거든요. 그치. 근데 네. 노팅엄으로 팔았어요. 오. 팀 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면서 원래 엘랑가를 받아오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잘 안 됐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 엘리엇 앤더슨이 이제 다른 팀 선수라는 게 뉴캐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일이긴 하죠. 방금 말씀하신 엘랑가 그 옛날에 맨유에 그 엘랑가. 네. 그 친구 네. 잘하는 잘하죠. 그 친구도 스웨덴일 거예요. 맞아요, 스웨덴이에요. 왜 나가면 다 잘하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닉 포프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 FC 온라인 하시는 분들도 유명한 키퍼죠, 닉 포프. 네. 예, 그리고 트리피어, 시험 뭐 덴번 뭐 이렇게 있습니다. 트리피어는 어떤가요? 항상 또 킥이 좋은 선수인데. 근데 뭐 이번 시즌에는 뭐 그렇게 뭐 여기도 전체적으로 부상이 많은 거랑 늙은 형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 그거를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포프도 좋은 골키퍼인데 부상이 네. 또 잦다 보니까 두브라브카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보트만 같은 경우도 부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빠져 있었고 그리고 나이대가 좀 높아서 젊은 수비가 조금 더 보강이 돼야 될 필요는 있다. 작년은 여름 이적 시장 때 게히를 너무 게히만 바라보고 게히만 있다가 봤어. 어. 차선책 데뷔를 안 하다가 그냥 이적 시장이 끝나버렸어요. 그게 사실 욕을 엄청 먹었거든요. 너무 게이만 봐. 그러니까 차선책도 좀 봤어야 됐는데. 아니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로 2지망으로 가야죠. 네. 근데 그냥 없이 가면 어떡해. 아, 저는 오히려 부러워요. 근데 그게 왜냐면 저희는 이렇게 보다가 차선책 갔다 아이 너무 비싸게 샀는데 이렇게 돼서 차라리 그래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차라리 그냥 네. 뭐 이것도 네. 그런 경우도 있지. 얘기하는 건데 좀 근데 뉴캐슬의 지금 베스트 11을 본다면 에디와 감독의 안정적인 전술, 확실한 플랜, 그리고 확실한 색깔을 내고 이길 경기 잡아내면서 챔스권을 따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뎁스로 선수로 챔스를 따낸 에디와 감독이 정말 대단한 거죠. 사실. 아니 또 명장이죠 원래. 좋습니다. 뉴캐슬은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우. 예. 아니 밑에 썸네일이죠.
예. 저 우하단 그 여섯 번째는 굉장히 저거 쳤던 것 같은데. 저기 이제 마인크래프트에서 혼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저희가 진짜로 너무 못한 시즌이고 그래서 유로파는 또 이상하게 결승 전까지는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예, 그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렇게 보다가 아 이거 진짜 이거 이제는 리액션도 못 하겠다. 그래. 예, 아니, 왜냐면 너무 그냥 너무 못하니까 그런 연기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방송하는 예.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요. 적당히는 돼야 돼. 계속 똑같은 장면만 나오고 그럼. 계속 똑같은 리액션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네, 재미도 없고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패스를 돌리는 데 있어서 이제 탈압박이 되면서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좀만 압박 세게 하면은 계속 뒤에서 결국 맥과이어가 롱패스 날리고 뺏기고 그리고 부페는 계속 뛰어다니다가 부페 혼자 막 다 이게 올려서 하는 듯한 느낌이라 아 설마 부페가 이번 시즌 끝나고 떠나진 않겠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아마드 터져서 괜찮다 했는데 아마드 갑자기 부상당하고 리사마 잘하는 줄 알아서 막 리사마가 어시스트하고 골도 넣고 있는데 리사마 같이 시즌 아웃되고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는 시즌이고 야 그래서 그래 공격수라도 잘해보자 근데 호일은 계속 막 땅땅땅땅 이러고 자빠졌고 너무 그냥 좀 짜증났어요 그냥 역시 진짜로. 전문가는 경기를 다 본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그죠? 다 빼는 거 네, 되잖아. 그렇죠. 네. 맨유 18패 득실 마이너스 10이면 말도 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기가 이 마이너스 10이라는 게 네, 저게 말이 안 되죠. 네, 저희가 되죠, 지금 사실. 계속 득실 30, 밸런스가. 20 아, 이렇게 네. 보다가 아니 0으로 균형만 맞춰줘도 욕을 먹어요. 그래. 맞죠, 실점이 맞죠. 많잖아요. 그럼요. 근데. 그러니까 54실점에 한번 넘어가 보시죠 공격수부터. 자 일단 이분 얼굴 모자이크를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가 옛날 호날두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에 잘해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1대1 찬스는 계속 못 넣고 나중에 진짜 컵백을 깨고 쳤나? 그리고 골도 넣어주고 근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쉬웠던 건 맞아요. 그 정말 자기가 유로파 결승에 못 나와서 아, 그래. 그 마음은 이해돼요. 왜냐면 그 전까지 잘해서 잘한 게 맞으니까. 근데 그걸 이렇게 대놓고 이렇게 표하면은 지금 되죠. 안 되죠 사실. 팀이 이 상황인데 그래놓고 이 새끼 저 아시아 투어 가가지고 뻑큐 나고 다니고 새끼가 그러니까 베컴이 한마디 안 하지 새끼야 꺼져 새끼야 좀 제발. 쟤는 근데 진짜 좀 문제가 있어. 지가 여태까지 엄청 잘한 것도 아니고 해먹은 게 얼만데 거기 가가지고 아유, 자기같이 자기가 깎아먹었어요. 네. 영입하려는 팀도 좀 이거는 실망 많이 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르나초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나이랑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환금성이 괜찮잖아. 예. 팔았을 때 또 수익을 챙길 수 예. 있는 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처리도 안 되는 애들이 문제인 거지. 저 지금 저기 웃고 계신 분 있잖아요. 레시포드. 예, 아스톤 빌라 가서 잘하시는 분 저분도 걱정이고. 저런 친구가 이제 문제지. 예. 저분 좀 인테리어에서 빨리 데려가 주셨으면 좋겠는데 저기 활짝 웃으신 분 있잖아요. 호일룬. 예. 저분이 레전드예요. 아, 저거 레전드 맞아요. 예. 저분은 그냥 빌드업이란 걸 모르고 제가 항상 중계할 때마다 호일룬 달리기 빠르단 말을 동의를 못 하겠는 게 축구 선수가 빠름이면 공을 가지고 있어서 달리면서 베일처럼 그런 선수가 빠른 거지 도대체 뭐가 빠른지 모르겠고 터치가 축구화를 안 신어요 저 친구는. 축구화 절대 안 신어. 내가 축구화 끈을 좀 대충 매거나 슬리퍼를 신거나 아니면 운동화 자기가 광고하는 거 신거나 진짜 터치가 미쳤어요 진짜로. 너무 짜증날 정도로. 그리고 아마드 씨는 감사합니다. 네. 잘해요, 잘해. 아마도 괜찮아. 잘하지. 네. 진짜 호일룬이 생각보다 기회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너무 못하는. 그래. 사실 중간에 지르크지 부상 안 당했으면 약간 밀리는 형국이었던 네. 것 같은데 맞습니다. 또 지르크지가 부상당하는 바람. 근데 저 아저씨는 제가 봤을 때 이탈리아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네. 환경도 안 맞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더 못하는 것 같아요. 원래도 좀 아리까리한 그게 있는데. 그나마 이탈리아 가면 자신감은 좀 그럼. 처음에는 네. 가질 거니까. 그러니까 잘했던 경우가 딱 한 번 있었는데 작년 시즌에 6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맞아. 잘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항상 리그에서 골을 못 넣어도 저희가 작년에 챔스 광탈은 했지만 챔스 리그에서 다른 팀하고 할 때 골은 또 잘 넣었었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프리미어 리그 자체가 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 선수 같습니다. 이탈리아로 가. 네. 예,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중원인데 일단은 인우도 어깨가 많이 올랐고 예, 그다음 카세미로 같은 경우도 뭐 기복이 있다가 나중에 좀 잘해주긴 했는데 사실 저는 카세미로도 미루 형은 이제 팔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루 형 좀 나이도 있고 늙었어. 그래서, 예. 이게 지금 그 맨유하고 라이벌인 맨시티를 봤을 때의 그 속도감과 맨유의 속도감은 다르죠. 물론 이제 맨유가 좀 요즘 뭐 어렵다고는 합니다만은 그 속도감에 있어서
생각보다는 걱정했던 것보다 영입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공격은 뭐 굉장히 잘해주고 있긴 해요. 이적 시장은. 그렇지만은 참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마이노에 대해서 좀 실망했습니다. 전 마이노 보자마자 예. 이거 역대급 재능이다 지금 맨유에. 너무 잘하죠. 네, 잉글랜드 그러는데 좀 더 해줘야 됐었지 않았나? 물론 나이가 어리지만 제 욕심이에요. 제 욕심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좀 센세이션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맨유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이제 포메이션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모리 감독 저는 정말 존경하고 길게 보면 좋은 감독이라 생각하는데 부페가 공격력 미드필더에 서야 되는데 이게 3-4-2를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메짤러 역할인지 윙어에서 섰다가 갑자기 3선에도 내려갔다. 근데 3선으로 내려가면 볼은 도는데 공격이 아예 안 돼버리고 패스조차 안 가고 그리고 호이로는 중간에 잡아서 역습해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우가르테를 데려왔는데 잘할 땐 잘하는데 또 오늘 왜 그러지 하니까 계속 부페 짝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부페가 위로 올라가도 그 삼선들이 뭐 에릭센 누구 했다 뭐 카센 그러니까 중원에서부터 그러니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가장 큰 문제점은 공격진일 수도 있는데 사실 중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중원이 예. 다시 짜여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보면은 다 코어예요. 골키퍼 문제 있죠. 오나나. 수비 뭐 맥과이어 열심히 뛰었다 하지만 아모린 감독이 원래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게 백스리의 가운데 센터백이거든요. 예. 전진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죠. 중미 문제 많죠. 없고. 톱 계속 얘기했지만 톱 문제 많죠. 그러니까 브루노 하나 빼고는 네. 코어 라인에 제대로 된 선수가 없으니까 저는 그리고 지금 선수단의 어떤 구성이 물론 아모림이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지만 난 4-2-3-1 해야 될 것 같거든. 아 그러니까요. 근데 백스리만 고집을 하니까 그것도 구조가 좀 잘 안 나와. 네. 그리고 거기서 아예 코어 재편을 다 싹 다 갈아야 되잖아요. 지금 전술도 그 코어도 지금 사실 변수가 좀 많죠. 네. 그러니까 좋은 감독인데 좀 유연함이 있었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맨유 경기를 봤을 때 이긴 경기도 이게 참 이런 표현 써도 될지 모르겠네. 약간 꾸역꾸역 이긴 경기가 많거든요. 아니면 약간 그 오답 노트를 쓸 때 예. 맞은 문제도 찍어서 맞춘 문제는 써야 됩니다. 왜냐면 그 실력으로 맞춘 게 아니거든. 맞습니다. 약간 후루꾸로 이긴 경기들이 있어요. 예, 좀 있었어요. 그런 거는 솔직하게. 좀 다시 수정을 해야 돼. 그래서 좀 저 보기만 해도 좀 짜증 나는데 부페가 그래도 남아준다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그 재작년이죠, 재작년. 예. 아까 제가 챔스도 이제 저 작년이라 표현했는데 저희가 이제 시즌 끝냈으니까 재작년이라 표현. 그때 쓴 편지부터 이번 시즌 또 그거는 뭐 또 아릴랄 커브까지 네. 너무 감사한 대단하죠. 선수 같아요. 선수죠. 네. 네.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자, 일단 이분 나가시고. 예. 그러니까 오나나 선수가 잘할 땐 잘하거든요. 근데 실수가 한 번씩 좀 약간 크게 해요. 그러니까 사실 좀 시달리는 경기가 많기 때문에 네. 오나나 골키퍼가 시달리다 보면 본인이 실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런 것도 네. 없잖아 이해는 됩니다만은 실점하는 장면에서 야 이거는 막을 수 있지 않아? 막아줘야 되지 않아? 이런 장면들이 좀 자주 있었죠. 네. 캐칭도 네. 좀 불안하고 네. 정말 또 답답하고 그리고 달로도 저기 맨 위에 있으면 안 되는 게 저 내려야 돼요. 저 뭔가 제일 잘한 것처럼 위에 서 있는데 별로 못했습니다. 진짜로. 달로는 좀 네. 제가 달로라면 나 그 왼쪽에 좀 힘든데. 그러니까 억울해, 지자리에 억울해. 세워줬으면 저거보단 나았을 텐데. 그쵸. 사실 좀 고생한 케이스잖아요. 네. 그런 거는 좀 아쉬움이 있지 않나? 약간 좀 스탠스가 너랑 비슷해. 그렇지. 뭔가 다 부정적이야 지금. 짜증나요, 진짜. 그럴만해. 아니 그리고 마즈라이는 너무 감사하게 잘해줬지. 잘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몸이라고 막 했는데 그것도 부상도 안 아니었고 당하고 예, 감사. 리사마는 좀 잘하다 아쉽고 네. 그리고 요로는 또 후반에 터지면서 김원일.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로가 빌도 좋네. 상당히 공격적으로 많이 나가네. 그래서 좀 요로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안 나왔지만 그 친구 있습니다. 도루구. 예, 도루구. 예, 좀 꺼졌으면 좋겠고. 도로는 진짜. 임대 보내거나 그래야 돼. 예, 아니 진짜 절대 주저하면 안 돼. 그냥 주저감이 아니야. 걔는 절대 안 돼. 절대 정말 진짜로. 맨유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정말 미안하지만 저는 그 맨유 경기를 당구나와 같이 입중계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도루 같은 선수는 있으면 참 고맙죠. 네. 진짜. 컨텐츠형 선수야. 컨텐츠가 나와. 집중력이 너무 떨어져. 네. 절대 안 돼. 절대. 옛날 아스날 치면 무스타피 이런 선수 있어요. 네. 컨텐츠형 선수. 센터백. 네네네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뭐 쿠냐도 영입했고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급한 게 왼쪽 풀백, 그 다음에 톱,
그다음에 이제 이 삼선 미드필더 그치. 그리고 이제 쿠냐는 확정돼 있으니까 은배모까지 오면은 요케레스? 아 근데 절대 안 올 것 같아서. 아니면 에키티케? 아 근데 요케리스가 오면 좋죠 사실. 근데 예. 요케레스는 지금 뭐 본인은 아스날을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아스날은 요케레스보다 세슈커 쪽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케리스가 맨유에 온다고 하면은 그 이유는 딱 하나 아모림 때문에. 아모림 보고 아니지. 진짜. 그래가지고 만약에 요케레스 20골 이상 박으면은 그럼 대박 나는 거지. 진짜. 네. 요케레스는 유배 얘기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일사투 스토리 답장 보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말이 많은데 나중에 얘기하겠다 이런 그쵸. 식으로 이제 올렸는데 제가 지금 말해주면 안 돼 이렇게 좀 보냈거든요. 답장 왔나요? 안 오죠. 아, 네, 저 듣보잡이니까. 답장 좀 해줘야지. 지금 그래도. 말해주면 안 돼. 네, 좀 너무 급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좀 아직 하여튼 맨유는 정말 최악의 시즌이었고 무슨 경기가 끝날 때마다 이제 기록이 갈아치워지는데 부정적인 기록들이 계속 나오는. 그래서 좀 정말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원래는 이게 방송적으로 사람들이 3자 입장으로 봤을 때 제 입장 말고 재밌었다 이러는데 가면 갈수록 야, 재미없다 맨유 경기. 아, 그렇죠. 스트 텐션 왜 이렇게 낮냐? 아니 근데 이건 높이고 싶은 게 아니라 낮은데 오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경기도 왔다 갔다 하고 저희도 이겨야 제가 맞아. 그런 텐션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아무리 감독을 냉정히 해봤을 때 역사상 이 정도의 승률을 가진 감독은 맨유에게는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날려도 이상하지 않은 정도 성적이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좀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네가 왔기 때문에 이해는 할게라고 하지만 솔직히 야, 너 이거 이 정도면은 아무리 너 중간에 왔다고 해도 내년 보장 못하겠다. 나가라. 이렇게 그래. 할 법한 성적이긴 해요. 형이 감별사예요. 뭐냐면 놀릴 법한 팀한테는 비상을 때리는데 야 여기는 그것도 안 된다 싶으면 비상을 안 합니다. 맨유 나중 경기에서 비상 안 했어요. 왜냐면 이거 초상집이거든. 거기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중계도 잘 안 네. 했죠, 사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마지막 유로파 결승이 진짜 저희한테 어떤 느낌이었냐면 로또 복권 같았어요. 아, 이거 한번 돼야 된다. 이거 돼. 당첨돼야 된다. 그렇지. 이겨야 된다. 아니 인생이 달라지니까 챔스도 나가고 그렇지. 돈도 들어오고 선수들도 저 갈게요. 야 우리 재건해보자. 챔스 진출했는데 어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걸 놓쳐버리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뭐 부잣집 망해도 뭐 몇 년은 간다 뭐 이런 얘기처럼 아직 맨유의 재건 프로젝트에 본인들이 뛰어들어서 약간 저점 매수하려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예. 이게 워낙에 명성이랑 위상이 높은 팀이라 아무리 이렇게 안 좋아도 같이 함께 하려고 그러는 선수들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아직 여전히. 진짜 훈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네 뭐 시즌은 여기도 리그가 엄청 좋지 않았습니다. 거의 근데 저 노란색 유로파 리그 우승 저것 때문에 17위가 챔스를 갔습니다. 예. 네. 감독도 잘렸고요. 좀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죠. 네, 리그만 봤을 때는 너무 답답했죠. 사실 네. 뭐 잘하는 선수도 뭐 꼽을 수가 없는 시즌이었었고 그리고 경기를 펼치면서도 과연 이 포스텍 감독이 여기서 뭔가 변화를 꾀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라는 것도 느낄 수가 없었고 매번 비슷한 전술에 매번 비슷하게 골 먹고 그렇기 때문에 순위가 저 모양이었다. 저 17위가 말이 안 되지. 저게 한 계단만 내려가면 강등이에요. 네, 맞습니다. 89, 20이 강등이에요. 네. 우리 옛날 같았으면요,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 아니고 뭐 요즘도 그렇지만 작년 뭐 재작년 뭐 3년 전 뭐 17위, 16위 팀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안 사실. 나죠. 네, 안 나죠. 예, 그 말할 거리도 없는 팀이에요, 사실. 그리고 소니가 있어서 그렇지 네. 17위 팀 저희 중계 안 합니다. 그렇지. 일종의 픽을 안 하죠. 네. 17위 팀을 해요. 그렇죠. 네. 소미 선수 있으니까 이제 저희가 또 중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경질의 사유는 너무 명확하죠. 그리고 이게 이 한 시즌만이 아니고 1년 반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첫 시즌 때도 전반기 잘했는데 후반기가 너무 안 좋아서 결국 전반기 때 좋았던 성적이 뚝 떨어졌잖아요. 그쵸. 그때도 근데 많이 얘기 나온 게 야 토트넘이 이거 초반에 너무 잘해서 우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갑자기 이제 첼시전 2명 퇴장부터 지기 시작하더니 아니야 우리 이거 부상당해서 그래. 판더벤 부상당하고 로메로가 태클해가 퇴장당하면서 선수들 없어서 그래. 근데 갑자기 이제 계속 얘기 나온 게 포스텍이 근데 포스텍 너무 똑같은 축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유저가 봐도 축구 잘 모르는 유저가 봐도 근데 그게 계속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주요 선수들이 부상을 당하면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그거를 좀 메꿔가면서 이제 승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누가 빠지든 누가 들어오든 비슷한 축구를 하면서 준비는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매번 당하고 그리고 상대방은 토트넘 경기랑 토트넘이랑 상대하는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엄청 뭐 되게 준비를 잘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 오히려. 예. 되게 쉽죠. 그래, 준비하기가. 똑같이 맞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아까도 말했는데 너무 똑같이 해서 좀, 그래, 네. 그렇죠. 그리고 부상 많이 당해서 그렇다라는 핑계도 이전에 테나가 그랬던 것처럼 팬들은 니 때문에 부상 많이 당하는 거야. 니가 씨 라인 다 올린 다음에 햄스트링 다 터지는데 새끼야. 그 얘기를 테나 때 이 매니 팬들이 많이 했잖아요. 예. 부상 많은 거 핑계 대지 마라. 니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포스텍에 대해서도 팬들이 비슷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유로파리그 우승은 크고 네.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 참 보대한테 고맙다. 보데글림트. 네, 왜냐하면 대진운이 좋았어요. 토트넘의 상황을 봤을 때 보대도 실력이 있어서 그 정도로 올라왔겠지만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리그 레벨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그 대진운도 참 좋아서 손흥민 선수가 저렇게 유로파리그도 들 수 있었다. 네. 정말 또 다행입니다. 우승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뭐 공격진을 볼 텐데 이번에 또 테를 그 이제 임대가선이 계약했더라고요. 네, 근데 영입을 했죠. 민심이 야 이거 맞아? 뭐 이렇게 비싸게 했어? 약간 막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테를 봤으니까. 예. 지난 시즌 후반기 테이 와가지고 한 걸 봤기 때문에 되게 아쉬운데 프랭크 감독이 본인이 잘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토마스 프랭크가 데이터를 좀 많이 보는 팀인 브렌트포드 출신이거든요. 데이터맨이야. 네네네. 네, 아마 뭔가 통계적으로 마티스탄한테 보였던 뭔가의 긍정적인 지표가 있었겠죠. 그래서 본인이 키우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통계를 믿을지 아니면 우리의 눈을 믿을지 그게 지금 좀 많이 의견이 엇갈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톱의 솔랑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저도 이제 중계를 하다 후반부터는 이제 맨유랑 경기 겹치는 것도 있고 뭐 사실 제가 안 한 것도 있고 이제 안 봤는데 왜냐면 토트넘 경기에 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너무 UFC예요. 너무 빡세요. 그래서 나는 국대 경기를 졌나 지금 이게 중계를 안 했는데 솔랑케는 좀 어땠나요? 저는 네. 솔랑케 좀 아쉽긴 하죠. 아쉽긴 한데 저는 이 팀에 대해서 어느 한 선수 한 선수를 잘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떠한 선수 때문에 이 팀이 이 모양이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고 봐요. 근데 그 와중에 솔랑케 선수가 이적 첫 시즌에는 어느 정도는 고군부터 하지 않았나? 정도는 이 정도는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프랭크 감독이 이끄는 두 번째 시즌, 그러니까 솔랑케 입장에서는 두 번째 토트넘에서 맞는 두 번째 시즌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본머스 때 솔랑케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 되게 잘했어요. 움직임, 동료와의 호흡 이런 게 갖춰지면 되게 잘했는데 솔랑케가 잘하려면 당연히 이선도 잘해야 되고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선을 너무 연계 위주로만 쓰고 미끼로만 썼던 포스테코글루의 전술상 솔랑케도 살아나기 힘들고 이선도 살아나기 힘들고 공격진의 폼은 약간 새 감독이 오면 다시 평가의 여지가 좀 많을 거라고도 생각해요. 좀 토마스 프랭크가 아이반 토니 쓰듯이 솔랑케를 좀 잘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 공격수들을 잘 써먹어요. 프랭크가. 예. 지금까지 봤던 걸로 봤을 때. 네. 소니는 그러면 어떨까요? 그냥 좀 유로파 리그도 우승했으니까 편하게 봐야 되겠다. 유로파 리그 우승했을 때 손흥민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또 막상 시즌이 돌아오니까 새로운 감독과 함께 한 번만 더 쳤으면 좋겠다. 그렇죠. 지금 갑자기 이적 얘기가 있습니다. 이적 얘기도 있긴 하지만 네. 토트넘에 남았을 경우에는 한 번만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다. 손흥민의 장점 우리가 사실 못 봤잖아요. 네. 오랫동안. 가마차기. 그래서 그 프랭크 감독이 좀 잘 사용하는 손흥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챔스에서 뛰는 손흥민 이거 못 참습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또 신나게 재밌게 봤었잖아요. 너무 재밌고 너무 잘하고 또 네. 이렇기 때문에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드진. 깝깝하죠. 야 이게 참 비수마는 정신 차려야 되는 선수고 메디스는 기복이 심한 선수고 아츠그레이는 저 선수 후방에서 땜빵하다가 부상 선수가 뒤에 너무 많다 보니까 파페사르도 조금 되게 만족스러운 선수는 아니고 벤탄쿠르나 여기 안 나오는 베리발 같은 선수가 있는데 베리발이 발전한 것도 결국에는 뛰는 선수가 없으니까 나오다 발전을 한 케이스라 여기도 보강을 좀 해줘야 돼요. 베리발도 전반기 베리발이랑 후반기 베리발이 많이 다르죠? 그렇죠. 전반기 때는 진짜 템포 적응이 안 됐는데 진짜 강제로 뛰면서 터득한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선수들을 좀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주려면 분명 지금보다 토트넘은 중원의 선수는 더 나아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각자 단점이 좀 뚜렷하게 있거든요. 예. 지금 선수들 보면. 아니 공격진이랑 미드진에서도 둘 다 뛸 수 있는 선수. 쿨루세브스키는 그래도 좀 잘하지 않았나? 크루셉스키는 이제 공미로 메디슨이랑 같이 뭐 뛰겠죠. 크루셉스키는 이제 윙포드에 세우기에는 좀 애매해진 것 같고 네, 맞아요. 공미 자리에 세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토트넘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그런 부분도 감독의 좀 아쉬운 부분인데 누구 잘하지 않았나? 누구 잘하지 않았나? 해도 65점, 70점 이상 줄 수가 없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은. 그 약간 고점은 좀 네, 낮은. 토트넘 선수들은 그 이상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선수들이 다. 네. 자, 좋습니다. 한번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네. 좀 답답하네요. 예. 예, 수비진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로메로 판더벤이 정말 레전드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뭐 틀린 수도 있는데 둘이 같이 뛰는 경기를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꼭 한 명은 이렇게 좀 부상을 부상도 당해 있고, 있고 그래가지고 둘 다 다친 적도 꽤 많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뭐 드라구신 나오면 불안하고 이런 게 거기에 아치그레이 센터백으로 나와야 되고 옛날에 그 전설적인 센터 그 백포 라인이 그거였잖아요. 말네스카. 말디니, 네스타, 에스타. 근데 말네스카가 생각보다 같이 뛴 경기가 별로 없어요. 아, 그냥 그럼 말네스카. 네, 그러니까 조합이 좋아도 못 뛰면 뭔 소용이야. 그냥 그 약간 전설의 포켓몬인 거지. 그래서 부상 원래도 반더벤은 햄스트링 부상이 좀 있는데 네. 이런 그 포스텍 감독 같은 스타일의 그 지도자 아래서는 부상을 더 많이 당하니까 네. 이건 프랭크 감독이 조금 적당하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단소 같은 선수는 좋았고 그 다음에 우독이나 포로도 저는 프랭크가 쓰면 좀 더 좋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약간 물음표인 선수는 비카리오가 세이브가 좋은데 오, 예. 발밑이 아쉬운 선수거든요. 네. 근데 프랭크는 발밑 좋은 골키퍼를 쓰는 걸 좋아해요. 라야가 브랜트포드였어요. 예. 그래서 비카리오를 그대로 좀 믿어볼지 아니면 킨스키한테 조금 기회를 줘볼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피카리오가 그러기에는 선방을 너무 깔끔하게 하는 선수라서. 그래서 또 이제 유로파리그 우승 경험도 있고 그 큰 경기에서 활약을 해줬기 때문에 네네. 좀 지켜볼 여지는 있죠. 비카리오. 비카리오 예. 뭐 제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저는 이제 토트넘의 수비진을 봤을 때 로메로하고 반더벤이 나왔을 때는 역동적이고 볼만도 하고 좋죠. 또 로메로의 네. 터프한 수비도 조절만 잘한다면은 또 축구 또 보는데 또 신나잖아요. 사실 그런 맞습니다. 수비들이. 예. 근데 부상도 실력이다라는 얘기를 한다면 굉장히 부족한 실력이죠. 네, 둘 다. 예. 네, 부상도 실력이다라는 말에 빗대서 한다면. 그쵸. 부상을 절대 당하면 네. 안 되기 때문에. 단 여기서 이제 우독의 폼도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나와 있진 않습니다만은 이거 제가 정리했는데 제드 스펜스. 제가 빼먹은 것 같아요. 어. 네, 제가 정리해서 좀 그거 있는데 스펜스도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스펜스가 생각 외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괜찮았어요. 스펜스 네. 진짜 잘하던데. 근데 스펜스가 네. 원래 풀백이 아니잖아요. 풀백은 맞아요. 풀백은 원래 맞죠. 풀백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엄청나게 잘하던데. 좌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한 괜찮아. 선수고 스펜스. 왼쪽에서 우독이 빠지면 완전 개 구멍 아니야? 라고 했는데 우독이 이상의 역할을 해줬죠 사실. 도루구랑 바꾸면 안 되나? 딱 좋은데. 아니. 누구보다 잘하는 선수 많아요. 근데 잘 찾아봤어요. 진짜 스펜스. 내가 딱 제 스타일이거든요. 도루구 성장 가능성 있으면 아주 어리잖아요. 성장 가능성 없어요. 네, 아주 어려요. 없어요. 절대 안 되죠. 당구는 성장 가능성이 홍타쿠, 있다고 얘기하는데 홍타쿠. 도루구 딱 홍타쿠예요. 딱 어디까지 보이는. 천장이 되게 낮구나. 네. 임대 보내십시다. 그래서 임대 보내는 게 괜찮을 것 같아. 영입하고. 그래. 네, 홍타쿠 씨 농담입니다. 자, 넘어가 보시죠. 자, 이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뭐죠 이거? 베스트 앤 워스트? 베스트 또 넘겨볼까요? 네네네. 자, 이렇게 한번 재밌네, 이거, 이거. 빠르게 한번 저희가 네네.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캠을 살짝 줄이겠습니다. 네. 자, 베스트 워스트는 근데 이거는 뭐 답이 나와 있어서 근데 뭐 각자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전 노팅엄 베스트? 베스트로 베스트로 노팅엄 정도는 뽑아야 되지 않을까요? 워스트. 노팅엄 많이 올라갔죠. 챔스 못 나갔지만. 워스트 이거 칠판에 씁시다. 예, 그러면 그래요? 위에가 베스트 할게요. 네. 위에 베스트. 우리가 이거 칠판 또 좋은 거 있으니까. 이거 칠판이었구나. 자, 이거 풀캠으로 한번 바꿔주시고요. 네. 자, 하나. 잠깐만 아직 안 자, 너무 위에가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나, 둘, 셋. 저는 리버풀 맨유로 했습니다. 예. 이유는 결국 베스트라는 것은 우승해라. 그게 베스트라 생각하고 맨유는 진짜 너무 많이 떨어져서
사실 저는 진짜 6등, 8등 이렇게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줄 몰라가지고 이렇게 좀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뉴캐슬이 이번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티켓 결국 땄고 그 다음에 사우디 체제 아래서 PSR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겨내면서 본인들의 이제 명문 클럽의 자존심을 세웠기 때문에 뉴캐슬. 그 다음에 워스트는 뭐 메뉴 말할 것도 없죠. 여기는 맨유가 이런 순위를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저는 뭐 리버풀은 사실 리버풀 팬들한테 리그 우승 의미가 되게 크거든요. 네. 살면서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리버풀 팬분들 정말 많은 분들은 우승 딱 2번. 이 5년 전의 우승이랑 이번 우승이랑 그리고 그 이전에는 사실 리그 우승을 직전에 놓친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엄청 우리 우승에 대한 갈망이 컸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팬들한테 가장 기억에 남을 우승이라고도 생각을 좀 하고 사우스햄튼은 이거 자칫하다가 더비 카운티 기록 깰 뻔했어요. 맞아. 네, 이 팀 꽤 좋은 성적으로 승격을 했던 팀인데 러셀 마틴도 최악, 보드진도 최악, 직전감 영입해야 되는데 유망주 영입하다가 스쿼드 이도저도 아니게 되고 엉망진창 됐거든요. 예.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보면서 와 이거 팬분들이 어떤 낙으로 경기를 봐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 희망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소튼 워스트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추면. 저는 뭐 노팅엄을 알다시피 센세이션 했으니까 네. 오늘 감독이 노팅엄을 베스트로 뽑았고 맨시티는 제가 이제 맨시티를 요 몇 년간 본 이래 가장 못하는 시즌이었었고 가장 답답해 보이는 시즌이었기 때문에 상위권이긴 합니다만은 워스트로 뽑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자 한번 또 넘어가시죠. 네. 빠르게 한번 네,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올해의 자, 선수. 요것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올해의 선수 베스트 워스트. 베스트 워스트.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길까요? 이거 후보군이 없나? 그냥 쓰는 건가요, 이거는? 한번 볼까요? 예.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선수를 쓰겠습니다. 올해 올해 빅매치가 있으니까. 와, 네. 워스트, 와, 베스트 워스트? 이거는 누구로 해야 되나? 그래도 남의 선수를 까는 건 좀 그러니까. 예. 잘한 사람은 오케이. 아니, 개인적인 그거죠? 네. 개인적인 네, 그거니까. 네, 네. 채팅창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예, 제 생각이랑 맞나 확인만 했고. 자, 저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당연히 살라고요. 저 나이에 아까 또 이명철 해설위원님이 저 나이에 왜 이렇게 잘하는지 전술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야 진짜 미쳤다. 이게 맞아?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킥스가 예전에 윙으로 뛰다가 중미로 뛰어가지고 물론 중미도 많이 뛰어야 되지만 이렇게 좀 스피드나 그런 게 안 필요한 게 아니라 윙어는 스피드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체력도 그렇고 리버풀 축구상 많이 뛰어야 되고 아직까지 그렇게 뛴다는 게 레전드라 생각하고 예. 이 새끼는 그냥 워스트가 맞아요. 예. 네. 이거 제가 먼저 공개할게요. 네. 저도 똑같아요. 오. 사실 호일룬을 할지 약간 사심 섞어서 키에사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키에사. 키에사는 가격이라도 싸죠. 예, 근데 그렇지. 호일룬은 비싸니까 네. 이거는 뭐 그냥 호일룬이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둘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베스트는 흐라만베르. 오우, 네. 저는 리버풀 우승의 핵심 역할을 흐라만베르가 했다. 그리고 이 정도로 폭발적인 6번의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흐라만베르고 워스트를 저 리산드로 마르티네즈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 이 선수가 과격한 태클을 하다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되게 위험한 플레이도 많이 하고 부상으로 시즌을 망치는 거 부상이 본인이 원해서 부상당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선수가 그래서 얄궂은 선수라고 생각해요. 맨유 수비의 핵심이 돼야 되는데 되게 위험한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위험한 플레이를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맨유가 무너지는데 일조를 한 선수다. 그래서 리산드로. 네. 저는 라이스. 라이스. 하고 무드리. 저 외대고르 뭐야 이거? 네. 외대고로 있을까? 네. 저는 라이스하고 무드릭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첼시 경기 볼 때 우리 신무영이 나오기를 항상 기대하거든요. 그 신무영의 플레이를 너무 보고 싶은데 신무영이 나오지 않아서 너무 실망스러운 시즌이었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라이스는 물론
메시의 한정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네네. 이 레알 마드리드의 프리킥과 더불어서 아스날 팬들에게 옛날에 어떤 챔스에서 조금 그래도 우승을 못했지만 토너먼트에 올라갔던 그런 향수도 적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떤 그 활약이 더 있지 않았나? 그런 게 너무 좀 잘했죠 좋습니다. 진짜. 아니 네. 어떻게 그렇게 때리지? 아니 진짜 거의 역대급 프리킥골 아니에요? 저도 간만에 그런 프리킥 본 것 같아요. 네. 요즘에 직접 프리킥골이 좀 잘 안 나오는데 진짜 네. 그렇게 넣을 줄은 몰랐어요. 전술상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골 하면 생각나는 게 매치인데요. 자 화면 돌리고 네. 올해의 빅매치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뽑은 올해의 빅매치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로파 다 합치는 거죠? 네네. 두 개 적고 싶은데. 오픈. 할까요? 예. 저는 두 개를 적었는데 챔스 4강 2차전 바르셀로나 인테르는 골도 많이 터지고 너무 재밌는 경기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유로파 8강 2차전 맨유 리옹은 다 졌다 생각하는 경기를 그것도 4대1로 역전해버리는 최고의 경기라 생각해서 이렇게 뽑게 됐습니다. 네. 저도 그 바르사 인테르 이거는 미친 경기가 아니에요. 예. 축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줬다. 네. 저는 아스날 레알 했어요. 아. 이게 좀 전 상징적이었다 생각하는 게 가장 예상을 벗어난 경기였어요. 레알이 이긴다 생각했으니까요. 네, 예. 근데 생각 이상으로 레알이 정말 컨디션이 안 좋구나 이런 음.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게 라이스 프리킥도 프리킥인데 내용 자체가 아스날이 저는 압도했다 생각하거든요. 기동력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스날이 물론 팬분들은 요즘 팀의 성과에 대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제가 그냥 제 옆에서 아스날을 좀 봤을 때 시즌마다 꼭 몇 번씩 뽕에 취하게 만드는 경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절정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감정이 좀 잊혀지지 않아서 아스날 레알 이 경기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경기를 어쨌든 뭐 일어나면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제가 입중계 일정이 아니라 가지고 못 봤거든요. 정말 후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기를 라이브로 못 봐서 좀 후회가 돼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입중계했는데 네. 진짜 최고의 경기 진짜 야말 얘 미쳤나 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얀조머 진짜 와 나 조머요. 진짜 진짜 지독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자 좋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또 여러분들. 있나요? 네. 자 다음 시즌은 저희가 다 약간 얘기해가지고 네. 네네 이거는 그냥 빠르게 뭐 다 얘기해 보면은 예. 사진만 봐도 좋네요. 딱 여기까지 하는 게 저것도 딱 절반이어서 저거는 이제 또 다음에 오케이 좋습니다. 네, 근데 아까 다 다음에 또 얘기해서 네. 이조 시간 끝나면 네. 또 해서 뭐 아까 다 하면 얘기했던 좋으니까. 거라서 네. 좋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추면부터 저는 사실 오랜만에 이제 이스타 TV 멤버들과 함께 이제는 이상하게 여기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저는 감스하게 축구 얘기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또 감스 팬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같이 축구 얘기하는 네. 거를 그래서 항상 뭐 좋아하는 시간이었는데 종윤이하고 같이 그 형철이와 같이 여기 와서 얘기할 수 있어서 전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죠. 네. 이명철이 좀 일단 뭐 저는 24-25 시즌에 우승해서 너무 좋고요. 축하드립니다. 네. 아직도 그 트로피들 때 어떻게 그런 스텝이 나오냐라고 하는데 그냥 좋아서 그냥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냥 이 시즌에 다시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우승한 입장에서 너무 행복하다.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되게 쾌적해졌어요 스튜디오가. 감사합니다. 예. 이런 쾌적함에서 더 많은 리액션을 하실 수 있겠구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인상 많이 받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좋습니다. 저는 이것이 감스트다. 그래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스타 TV 항상 여러분들 축구하면 또 이스타 TV 채널이거든요. 여러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여러분들 또 재밌는 컨텐츠 많으니까 해주시고 이제 다음 시즌 여러분들 또 깐딱하면 열립니다. 클럽 월드컵 끝나자마자 또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팀들이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 시즌 프리미어 리그가 더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재밌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재밌었다. 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안 가져가는 거 없지?